네, T1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어 현장에 방문해주신 300여 명의 T1 팬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라이브 시청자분들을 위한 안내사항을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T1 간담회에서는요, 글로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팬분들께서 보시게 되는 하단 자막은요, 통역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모든 T1 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서 간담회가 진행된 당일, 오늘이죠. T1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풀 버전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수 과정을 거친 영어 자막은 유튜브 영상의 CC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다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번역과 싱크 작업의 수일의 작업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T1을 대표해서 간담회에 참석한 안웅기 CEO가 방문해주신 팬분들과의 방송을 또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웅기 CEO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에 사실 다들 쉬시고 즐거운 여가 생활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좀 그닥 유쾌하지만은 아닌 자리일 수 있는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T1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 저희 선수단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에게 주실 여러 의견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저희 구단이 사실 부족한 점도 많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좀 미숙하게 대처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고요. 오늘 자리의 목적은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들, 그리고 사전 질문을 통해서 질문 주셨던 것들을 잘 경청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먼저 잘 듣고 잘 들은 것을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목적으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저희가 지난 몇 달간 T1의 실수, 그리고 T1에 대한 오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오해, 그리고 T1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들은 바로 잡고 좀 소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현장 질문도 받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그 숲 라이브도 켜가지고 댓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계신 분들 의견을 제가 살펴봐가면서 제가 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저희에 대한 그 오해나 잘못된 정보, 실수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소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왜 너가 나왔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이제 CEO는 이제 조마씨 CEO님이 계신데, 조마씨 CEO님 대신 제가 나온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마씨 CEO께서는 한국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국말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온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주제의 대부분에 제가 당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기 계신 그 팬 여러분들과
또 우리 회사의 임직원분들과 제가 좀 더 가까이 있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냥 듣고 소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T1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제가 듣고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해 보면 저도 사실 그 자리는 지금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계신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저도 사실은 T1의 팬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사실 T1이 창단되었을 때부터 저는 계속 T1을 응원해 왔고 저희 이제 시조셋이죠. 임요한 선수부터 최현성 선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T1 선수들과 T1을 계속 응원해 온 사람이고 사실 그 지금 T1에서 일하는 것도 뭐 힘든 일도 가끔 있긴 한데 하루하루 감사하게 너무 재밌게 일하는 것은 제가 T1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사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팬으로서 오늘 이 시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저희가 잘 듣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윤기 CEO에게 오늘 간담회 목적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간담회 진행 방식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T1 간담회 진행 예정 시간은 3시간인데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공식 SNS를 통해서 사전에 취합된 질문에 대한 안웅기 CEO님의 답변을 듣는 사전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장에 참여해 주신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변을 할 수 있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세션이 시작될 때 사회자인 제가 모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T1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나은 T1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나은 T1을 위한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 2025 T1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사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T1은 공식 SNS를 통해서 T1 간담회 개최를 알리면서 온라인으로 사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4일 동안 약 500여 개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받았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보여드리고 모두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위 15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키워드 주제마다 최대 3명의 현장 팬분들에게 이 주제에 맞는 질문을 직접 안웅기 CEO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각 한 분당 1개씩 제한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 질의응답에서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2부 세션 현장 질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모든 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저희가 또 답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럼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전 질의응답 상위 키워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많은 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질문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총 15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수 이적 사가, 선수 이적 사가, 주전 경쟁, 스크림 공개, 로스터 구성, 로스터 운용, 선수 보호, 고소, 커뮤니티, 소양교육, 기자 응대, 콘텐츠 개선, 멤버십 운영 개선, SNS 운영 개선, MD, 팬 굿즈 가이드 이렇게 총 15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웅기 CEO가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별로 안웅기 CEO의 공식적인 답변 후에 사회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거수를 요청할 때
원하시는 팬분들께서는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사회자가 무작위로 선별해서 각 주제당 3명의 팬분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15개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주제당 질문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5개의 키워드로 정리된 사전 질의 응답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대한 모든 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질의 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T1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첫 번째 세션 사전 질의 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선수 이적 사가,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3년간 T1은 제우패국회로 불리는 동일 로스터로 수많은 업적을 함께한 만큼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제우스 선수의 이적은 팬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질문들을 요약해보면 제우스 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발생한 에이전시 또는 하나생명 측과의 마찰의 원인을 밝혀달라. 또 제우스 선수 이적 중에 발생한 선수 기록 삭제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그리고 또 투명한 자료 검증을 위해서 타임라인을 공개해달라.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웅기 CEO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나온 주제부터 사실 좀 그 큰 주제여가지고 첫 번째 주제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조금 더 라이트한 주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덜 쓰일 수도 있으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의혹이나 궁금하신 것들에 저희가 충분히 사실 답변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고 사실 그러다가 지루하시면은 언제든 가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신 거 충분히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린 거가 부족하다 생각되시면은 제 답변 끝나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세 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그 숲 채팅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3시간이나 하냐, 뭐 고소 관련된 거, 스크림 공개도 질문이 있었냐, 뭐 이런 그 반응들이 있으셨는데 3시간으로 예정돼 있긴 하지만 피곤하시거나 지루하시면 가보셔도 되고요. 온라인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림, 그리고 고소 등 여러 질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사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제우스 선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하는 게 사실 믿기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제우스 선수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T1의 이제 임직원들이 다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임직원 모두 제우스 선수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기억들이 많고 아직도 감사하고 이거는 사실 오프 더 레코드고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네요. 레코드상이 있으니까요. 구마이시 선수가 저희 로드 투 MSI 경기 때 언제였죠? 그 마지막 경기 이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젠지와 한화가 경기했을 때 한화가 올라가길 바랐다라고 말했던 게 솔직한 저의 생각이긴 했어요. 웬만하면은 우재 선수하고 같이 밴쿠버에 가고 싶어서 젠지를 제가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제우스 선수의 한화가 이기기를 속으로 좀 응원하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우스 선수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우스 선수가 이제 하나생명으로 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 의도하고는 다르게 대처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의도가 어땠는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도에 설명드리기 전에 의도하고 상관없이 저희 대처가 매우 미숙했던 거는 여러분들께 시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우스 선수 이적 이후에 저희가 가장 어찌 보면은 저희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것이 조마시 대표의 그 AMA였는데요. 조마시 CEO의 AMA든 저희의 후속 인터뷰든 T1은 제우스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노력에도 어폐가 있는 게 비판할 생각도 없고 제우스 선수한테 악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미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워딩을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썼는데 저희가 비판을 하려고 했고 분쟁이 있는 거는 제우스 선수가 아니고 제우스 선수의 에이전시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에이전시하고는 사실 아직도 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우스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AMA든 지금까지든 저희는 제우스 선수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제우스 선수하고는 어떤 문제도 없었고 잘 되길 바라고 물론 이런 모든 일이 있으면서 제우스 선수가 좀 심적으로 압박도 받고 피해를 받았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인데 의도는 저희는 제우스 선수의 에이전시를 타겟팅한 제우스 선수의 에이전시 더 플레이와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려고 했지 제우스 선수를 사지로 몰아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저희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이 일이 전개가 된 것도 있고 저희 대처가 미흡했던 것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그 타겟팅하고 있는 에이전시에 관련된 포인트를 하나로 잡고 설명드리고요. 또 저희가 사전 질문 봤을 때 하나생명과는 어떤 마찰이 있냐 그 물어보셔서 하나생명에 관련된 그 얘기를 두 번째로 삼고요. 세 번째로는 그 더 플레이 측에서 밝힌 타임라인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대비해 봤을 때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제우스 선수의 에이전시 더 플레이 측, 그다음 하나생명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더 플레이 측이 저희와 협상을 하는 방식이 그 다른 에이전시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뭐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꼭 그들의 방식이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가 수많은 에이전시와 협상을 해왔는데 그 수많은 에이전시가 다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 혹은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태도 그리고 말했던 것을 뭐 지키는 그런 그 척도로 봤을 때 더 플레이의 스타일은 일단 매우 달랐습니다. 틀렸다고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근데 매우 달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랐던 측면을 몇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안 그리고 역제안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협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간담회의 비용을 후청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얼마로 할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는 입장이고 저는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적게 내시려고 하실 거고 저는 최대한 많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원이요 하면은 저는 100원은 좀 그 저희 대관료 같은 거 생각하면은 약간 너무 낮다 생각하고 10만 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0만 원은 이 뭐 간담회 퀄리티 생각해서 너무 과하다 1,000원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계속 티키타카고 가고 제안과 역제안이 있는 게 저희가 그 딜링을 했던 모든 더 플레이를 제한 모든 에이전시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플레이 측하고 그 협상하는 과정은 크게 이제 두 페이즈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그 FA 시작 전입니다. 11월 19일 오전이 FA였는데 그 직전까지 그 페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는 매우 짧았지만 두 번째 페이지인데 어쨌든 FA가 되기 전 기간까지는
사실상 역제한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플레이 측께서 해명하실 수 있다면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은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 사실 저희도 욕 먹을 짓 많이 하는 거 아는데 가끔 욕 먹을 짓 안 했는데 욕 먹을 때는 억울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저도 3-4번은 봤거든요. 3-4번 봤는데 이 역제한과 그 제한에 관련해서는 더플레이 측 역제한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페이지 때는 조금 역제한이 있었는데 어쨌든 FAI 그 기간이 오기 전에는 역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삭감이라는 더플레이 측 표현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싶습니다. 삭감이라고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냥 일단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은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삭감은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에 받았던 연봉보다 떨어지면 삭감이겠죠. 근데 이전 연도 연봉에 비해서 단 1원이라도 올라가면 일단 삭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1원만 올린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삭감이란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명히 하고자 하면은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 받은 연봉에 비해서 절대로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견이 있냐? 단순히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29로 갔으면 삭감이죠. 그리고 30에서 31로 가면은 인상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유추한 걸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선수의 그 연봉에는 기본급이 있고요. 기본급과 여러 가지 성적을 달성했을 때 다가오는 이제 받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급하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합산을 해서 보았을 때, 그리고 그러면 인센티브는 사실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제한을 T1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절대 달성 못할 리가 없는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균형 지출 제도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균형 지출 제도가 사실상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이것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 전년도에 사실은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치세라든지 그런 장치가 매우 이제 솜방망이 수준이었고, 사실 작년 말부터 이게 제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 지출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구단이 어느 정도 사실 스pen딩을 할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균형 지출 제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 기본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균형 지출 제도에 어느 정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서 포함되는 금액,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전년도도 받던 연봉에 엄청나게 뭐 삭감이 되고,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균형 지출 제도에 포함되는 기본급에다가 저희가 사치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인센티브를 넣었는데 하나하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제우스 선수한테 처음 4년 계약을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4년 동안에 달성이 안 되면 이상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이거를 뭐 LCK 관계자도 듣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인센티브가 무의미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시스템에서 최대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서 기본급과 달성이 매우 쉽고 달성 못하는 게 이상한 인센티브를 넣어서 사실상 그게 총 연봉이죠. 못 받을 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 연봉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절대 삭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그 에이전시는 기본급이 그러면은 좀 불만족스럽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래서 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기본급을 그래도 사치세 더 많이 내고 좀 올려주세요라고 했으면 저희가 대화를 했을 텐데 그런 대화의 과정이었고, 그냥 불만족스럽다, 좀 존중받지 못하는 그 느낌이다, 이런 얘기로 계속 해주셔가지고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더 플레이 측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더 플레이 측과 또 한 가지 이견이 있었던 거고 이것은 타임라인하고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FA 직전까지도 사실은 저희하고의 그 대화가 뭐 긍정적이라고 많은 신호를 계속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리고 FA 당일에도 사실은 저희하고 미팅을 확실히 잡아 놓으셨거든요. 11월 19일에 오전 10시에 T1 사옥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10시에 대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도 8시 50분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오고 계시냐라고 확인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하셨었고 그리고 10시가 넘어서도 안 오시길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계속해서 안 오시냐고 제가 여쭤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팅이 불발되고 나서 전화로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 협상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미팅에 대해서 수차례 약속을 했었던 사실은 더 플레이 측에서는 밝히지 않고 타임라인에서 공개도 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라인과 좀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플레이 측과의 그 마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오전 10시 11월 19일 오전 10시에 T1 사옥 내에서 미팅을 약속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지만 협상을 계속 저희는 이어나갔거든요. 그러고 어느 정도 저희가 합의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됐을 때 그럼 점심 식사 이후에 오셔서 사옥에서 어떻게든 만나서 계약을 확정 지읍시다 라고 했는데 더 플레이 측에서는 점심을 좀 먹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전화를 주시기로 하고선 한 1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사실 설명도 없이 한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대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희는 좀 이제 당황해서 좀 인천을 찾아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이따가 질문 주실 때 좀 부탁드리고요. 요약하자면은 에이전시하고의 마찰은 사실은 역제안과 제안에 관련된 것과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삭감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는 삭감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협상을 하는 과정이 매우 다른 에이전시와는 달랐고 그리고 이제 미팅이라든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 한화생명하고 마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화생명은 좀 간단하긴 합니다. 데드라인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제우스 선수가 이적이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이제 한화 측에 연락을 해서 데드라인에 유무대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한화 측의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마시 대표의 그 AMA에 데드라인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선 글을 썼던 거가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그 한화 측에서는 데드라인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화하고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 통화 내용이라는 게 사실 그때는 제가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 데드라인이 있었든 없었든 그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저는 없다고 이해를 했는데 한화 측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우스 선수 이적 중 발생한 멤버십 등 여러 이제 선수 기록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우스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선수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제우스 선수의 IP 사용은 멈춰야 되는 것이 맞았었는데요. 다만 사실 저희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선수가 그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이전에 이적했을 때는 멤버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좀 갑작스러웠던 것도 있고 다소 빠르게 교체가 된 점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에이전시와의 문제이지 제우스 선수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요새도 저희와 경기를 하게 되면은 T1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더 플레이 측과의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던 거는 제우스 선수나 하나생명이나 저희나 경기에 좀 집중을 하려면 이런 논쟁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였는데 간담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그 해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와 에이전시가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우스 선수가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고 상처받았을 제우스 선수 그리고 제우스 가족분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그 제우스 선수가 이 방송을 볼지 뭐 쇼츠로 볼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면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 꼭 그 받아주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사과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수 이적 사과에 대한 안웅기 CEO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제에 대한 현장 질의를 받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주제에 총 3명, 한 명당 각 한 가지 질문만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수 이적 사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팬분들께서는 착석하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질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 한 분 계셔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 작년 11월이죠. 그때 롤드컵 우승을 하고 그때 신문 일면 기사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오페 국기를 모두 잡겠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와 그래도 T1 역시 선수 대우 잘해주는구나. 역시 T1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좀 이런저런 좀 논쟁이 좀 많이 생기면서 저뿐만 아니라 물론 저를 포함한 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T1이 지금 우리들이 잡고 있는 이 모든 선수들에 대한 연봉뿐만 아니라 다른 대우들이 잘 되고 있을까라고 좀 의심이 좀 들었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팀도 이제 엄연히 이제 상위 팀이니까 다른 상위 팀에 비하면 다른 팀에 비해 좀 연봉이라던가 다른 거에 대한 대우가 좀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질문에서 주신 거가 결국에는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단의 대우를 타 라이벌 팀에 비해서 비슷하게나 혹은 더 잘해주고 있냐라는 질문이셨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배경을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롤드컵 직후에 이제 했던 인터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누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짧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지원은 제가 인터뷰 기사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투자 유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기업인 SK하고 컴캐스트에서는 사실 추가적 지원은 전혀 없고요. 투자 유치를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투자 유치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투자 유치가 아직 끝나진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추가적 지원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수들 대우는 당연하지만 저희 선수들이 일단은 이거를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는 거는 LCK하고 이제 그 기밀 유지 조약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주전 5인 로스터의 연봉 총합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포지션별로 보더라도 저희 선수들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 10억, 20억 나버리면은 사실 말이 안 될 텐데 저희가 1등이든 포지션별 연봉 순위가 2등이든 간에 그 차이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은 뭐 사실 그 연봉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개인 스폰서십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 팝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실 선수들에게 수익을 정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숲과 같은 후야 같은 방송에서도 수익을 정산하고 있는 부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선수들의 수익을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너무 아쉽는데 최고 수준 대우 확실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앞쪽에 계신 분. 네, 저쪽 세 번째 줄인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타임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를 했는데요. 더 플레이 측에서는 이거를 시각적인 자료로 공유를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T1 측도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해서 시각적인 자료로 공유해주실 생각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당연히 준비할 수 있고요. 당연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논쟁을 더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주셨고 제가 오늘 인사말에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간담회가 끝나고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선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어느 경로든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더 플레이의 타임라인에서 누락된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됐던 것 중 가장 큰 부분이 11월 19일 FA 전날부터 미팅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전화가 수차례 오왔는데 그 부분은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누락된 것 중 가장 큰 거는 그것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시각화해서 보내드릴지는 제가 좀 고민해보고 같이 상의해보고 결정해서 어느 경로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3분의 질문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손 드신 여성분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안웅기 시호님 답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디 쪽이시죠? 네,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답변을 굉장히 잘 들었고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었는데요.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점은 더 플레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제안이 FA 당일날 2차례 정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안홍기 시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2차례의 역제안과 또 T1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수렴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 1시간 정도 연락 두절이 있기 전까지는 좋은 분위기로 계약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1시간 연락 두절 이후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생명과 계약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더 플레이 측이 연락을 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FA 시작 전까지는 역제안은 없었는데 FA가 시작되고 나서는 하나생명이었겠죠. 또 다른 구단이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그런 구단의 제안을 들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T1도 이 정도 해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역제안이 FA 이후에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협상이 더 진행됐고 또 진 것도 맞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적어도 이 긍정적 분위기가 맞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플레이를 약간 매도하고 싶진 않은 게
더 플레이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을 전략으로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에는 계약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간 게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면은 더 플레이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르게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느낀 거에 대해서 체감되는 게 달랐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만약에 1시간 동안 연락 두절이 되고 나서 저희와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은 하나생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생명에서 최종 제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T1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맞출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그런 답변이 왔으면은 그나마 납득이 갔을 텐데 그런 게 없이 하나생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가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실수라면은 사실 그 점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전에 사실 그 인천을 찾아갔어야 됐다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그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그 답변이 왔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찾아가면서 제안도 드리고 역제안도 받고 했는데 마지막 그 2시 몇 분이었나요? 그때 받은 답변도 결국은 하나생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질문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총 3분의 의견을 모두 경청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주제당 1인당 1개의 질문씩만 질문 1회씩만 부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 기회를 얻지 못한 팬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 현장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니까요. 그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질문 들으시면서 잠시 물 한 모금 하실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하셔서 좀 목이 마르실 것 같은데 잠시 저 많이 마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전 질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전 질의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주전 경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LCK컵에서 T1은 6인 로스터를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주전 경쟁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팬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는데요. 주전 경쟁의 배경, 그리고 선수 기용의 기준, 또 주전 경쟁 중 1군 경기 동행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이나 1군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의 2군 경기 출전 배경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훈기 CEO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로스터 관련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이 제일 많았을 구마요시 스매시 선수 혹은 스매시 구마요시 선수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마요시 스매시 혹은 스매시 구마요시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구마요시 스매시라고 하면은 왜 구마요시를 더 그렇게 챙겨주냐, 스매시 구마요시라고 하면은 왜 스매시만 챙겨주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기 위해서 둘 다 말했고요. 앞으로는 누구를 절대 뭐 선호하거나 챙겨서가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구마요시 스매시라고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혼란을 겪게 되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팬분들도 여러 댓글과 그런 그 게시글 보면서 마음 상하셨을 텐데 선수들에 의해서 그 팬분들께서도 마음 고생 심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전 경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주전 경쟁이 시작이 되었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주전 경쟁을 하던 도중에 구마요시 선수는 왜 1군하고 계속 동행하는 식스맨이었는데 스매시 선수는 왜 2군 경기를 뛰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제가 수집한 팩트 위주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경쟁이 왜 발생했냐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번 시즌 초에 여러 가지 요인,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팀 밸런스가 좀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까지는 말이 좀
심했던 팀 밸런스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피어리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벤픽과 플레이해야 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 변화에 팀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탑라이너가 제우스 선수에서 도란 선수로 바뀌면서 각자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실 워낙 제우스 선수와 플레이하는 거에 익숙해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로 바뀌었을 때 그 누가 와도 사실은 좀 조정 기간이 필요했을 텐데 도란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줬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시즌 초에는 조금 적응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탑라이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팀 밸런스가 좀 무너졌던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인 때문에 구마이 선수의 경기력이 그때는 좀 좋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주전 경쟁 자체를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피어리스가 도입돼서 어찌 보면 경기 환경이 바뀐 거, 두 번째 탑라이너가 변화된 거, 세 번째로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 구마이시 선수의 경기력이 좀 저하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팀 밸런스가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매시 선수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는 어찌 보면 결정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들 뭐 스매시 선수 2군 경기를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2군에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군에서 뛰어난 선수가 1군에서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1군 선수들 우리 도란 그리고 문현준 오너 페이커 선수 그리고 캐리어 선수와는 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압박감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팀이 그 순항 중일 때 모든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구마유시 선수와 스매시 선수의 테스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주전 경쟁 중에 왜 구마유시 선수는 1군과 동행했고 나중에 스매시 2군으로 갔냐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면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는 1, 2군 통합 로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로스터상에서 2군 경기를 뛰던 선수가 다음 경기 1군 경기를 뛸 수도 있고 이런 빈번한 사실 체인지나 사실 이런 1군, 2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 구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단마다 1군에서 뛰던 선수가 2군으로 뛰게 하든지 혹은 1군과 식스맨으로 따라가든지 방침이 좀 차이가 있고 전략에 맞게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는 구마유시 선수는 1군에서 식스맨으로 있을 때 더 구마유시 선수한테도 도움이 되고 팀한테도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스매시 선수는 2군에서 올해 초까지 뛰다가 올라왔기 때문에도 있고 2군에서 좀 더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1군의 식스맨에 뛰다 보면 사실 어찌 보면은 경기는 못 뛰고 경기장에 가야 되는데 2군 경기라면 경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스매시 선수는 2군으로 가서 경기를 뛰는 것이 스매시 선수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팀한테도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군도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팀이고 2군에 있는 저희 헤테, 빈센조, 포비 그리고 클라우드 선수 모두 사실 자기의 커리어를 걸고 2군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군에도 스매시 선수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돼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구마이시 선수하고 스매시 선수 모두 너무나 뛰어난 선수들인데 이 둘이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T1한테는 행복한 고민이자 상당히 힘든 고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의 대처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도란에 관련된 그런 댓글도 숲 라이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생각이 되지만 도란 선수가 왔기 때문에 구마시 폼이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도란 선수 와서 당연히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특히 이제 원거리 딜러 바텀 쪽에서 약간의 좀 그 균형이 무너졌던 점이었기 때문에 도란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너무 고맙고 다만 그 스타일의 변경으로 그리고 피어리스 도입으로 그리고 네 그렇네요. 탑라인 스타일 변경, 피어리스 도입 그로 인해서 저희가 주전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높이 들어주셔야 제가 보입니다. 일단 제가 골고루 좀 질문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라인 중간에 계신 검은색 마스크를 쓰신 여성분한테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지금 1, 2군 통합 로스터로 진행 중이고 타 팀들은 2군 선수가 올라올 때 별도의 계약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스매시 선수는 어떤 내부 결정으로 1군 계약을 바로 진행했을까요? 그 1군 계약하고 2군 계약이 사실 뭐 엄청 다르진 않은데 제가 이거는 사실 엄청 제가 확인을 지금 받은 질문에 확인이 잘 된 건 아닌데 그 최저 연봉에는 일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최저 연봉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2군에서 뛰던 선수가 1군에서 한 경기만 뛰었을 때도 1군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냐? 아니면은 뭐 3경기를 뛰었을 때로 봐야 되냐? 시즌의 절반을 뛰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리그에서 이게 특정해서 딱 정해져 있다고 그게 리그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희도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매시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희는 그렇게 1군 계약 혹은 계약에 좀 변경을 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이쪽에 계신 앞에 분이랑 저 뒤에 계신 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앞쪽에 계신 남자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앞으로 이제 T1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부상이라든지 사고가 당했을 때 선수분에 대한 공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군 선수가 올라오면 그 2군 선수의 빈자리를 다시 또 3군 채워주고 그럼 그 공석이 앞으로 발생할 건데 그런 상황 대비해서 식스맨의 기용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식스맨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페이커 선수가 좀 그 부상 이슈로 좀 쉬게 되었을 때 2군에서 그 포비 선수가 올라왔었고 포비 선수 자리를 아마 3군 선수가 메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LCK에서 통합 로스터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조금 잘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올해 뭐 어쨌든 뭐 그게 사실 그 통합 로스터로 그렇게 메우는 거는 매우 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이번에도 스매시 선수가 1군으로 잠깐 올라갔을 때는 3군에서 이제 저희 사이퍼 선수라고 그리고 또 2군에서 그 원래는 미드라이너였던 구티 선수가 원딜로 활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메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 2군 뭐 3군까지 이렇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스맨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 저의 생각을 물으시면은 식스맨의 좀 어려운 점을 요새 많이 겪어봐가지고 네 사견입니다만 5인 로스터로 가고 문제 생겼을 시 통합 로스터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분 아까 저쪽 첫 번째 라인에 맨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점은 시즌 초반에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시즌 초반에 구마유시 선수의 폼이 떨어져서 스매시 선수를 테스트해 보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구마유시 선수로 주전이 다시 확정된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선수들의 어떤 수치 데이터 경기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수치화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사실 팬 연합에서 개최한 간담회도 봤는데 거기서 제시한 데이터로는 구마유시 선수가 주전이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웅기 CEO님께서도 뭔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자료가 너무 중요하고 저희도 그 간담회가 그냥 그 주관하신 분도 본인을 완강기 총대님이라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한 게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 완강기님이라고 일단은 하도록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분께서 사실 또 여러 팬분들께서 모아서 해주신 간담회 자료도 저희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료만 놓고 보면은 스매시가 훨씬 잘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자료 자체도 사실은 좀 그 모수가 조금은 스매시 선수의 모수가 적은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왕강희님께서 그 반박하신 글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실전 자료 그리고 스크림에서의 자료 그리고 스크림이나 실전에서 선수들 간의 합 그리고 선수가 또 오더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자료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더로 기여하는 것 그리고 팀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잘 피드백 같은 거를 수용하면서 가져가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비교해 봤을 때 올해 그 시점에서 저희 T1의 방향성에서는 구마유시 선수가 더 맞다고 감코진께서 판단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저희가 따로 공개는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그 실전에 나오는 수치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스크림에 관련된 수치는 저희가 전략적인 것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무대 위에서 뒤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분이라고 칭했는데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 질의 주제는 스크림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주전 경쟁 과정에서 과연 공평한 스크림의 기회가 부여가 됐었는지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림의 과정 혹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안웅기 CEO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림 관련된 그 질문을 방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짧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림 공개는 사실 팀 전략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자면은 주제가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앞에 거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 다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께 쉬는 시간도 드리고 떠나실 분 떠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또 모든 주제 다 들어보시고 추가적 질문 또 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일단은 스크림 공개는 저희는 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림 공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쪽 끝에 손 드신 건가요? 아니실까요? 네.
제가 혹시나 놓칠 수 있으니 제가 발견을 못하면 저요라고 외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실까요? 네, 스크림 공개에 관한 질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4분인데요. 죄송해요. 저 이거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 공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시나요? 네네. 네네.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 손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혹시 질문하실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스크린 공개 뒤에 스크린 지금 화면은 넘어갔는데 거기에 공정한 스크린 기회가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T1의 팬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마유시 선수를 조금 더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마유시 선수 주장 경쟁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팬으로서 이제 경기는 뛰지 못하고 있으니까 솔랭 관점 같은 것을 통해서 선수의 이런 활동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솔랭 기록이라는 건 다 넷상에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했을 때 구마유시 선수는 스매시 선수가 1군에서 경기를 치르는 동안 거의 스크림 시간이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때에 솔랭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전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마유시 선수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게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락시킨 그 답변에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질문도 사실 저희가 사전에 받았을 때 충분히 고민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들여다봤던 거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스크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정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왜 조마시 대표가 이 구마시 기용을 요청했냐 그런 거도 다뤄질 때 이 스크림의 공정성에 대해서 다룰 거긴 했는데 먼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스크림을 하루에 몇 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긴 보통 한 8개였던 것 같습니다. 8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8개를 하게 되는데 8개였나? 어쨌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8개든 10개든 간에 그것을 반반으로 하는 게 공정한 주전 경쟁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은 수팩 8개인지 10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반이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시들? 답변 못 주시겠죠? 그렇다고 하시는 게 있죠. 반반이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일단은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일단은 더 많은 스크림을 하고 후보로 있는 선수가 좀 적게 하는 거가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전을 뛰지 않는 선수가 스크림을 반이나 하는 것은 혹시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은 저는 일단은 롤이 브론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게임 열심히 보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서 전문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코치진의 영역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코치진하고 경영진하고 공정함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공정한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공정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조마시 대표님이시긴 해요. 어찌 보면은 코치진은 팀 성적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은 결정이 무엇이냐.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그분들의 어찌 보면 직업이니까요. 그거에 기반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조마시 대표님은 공정한 경쟁이 무엇이냐라고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되게 치열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공정한 스크림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반반이었던 적도 있고
뭐 60%에서 40% 정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내긴 쉽지 않고 저는 감코진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팀 성적을 사실 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구마이시 선수가 스크림을 아예 안 하고 솔랭을 돌렸든 혹은 스크림을 반반 했든 간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코진이 판단을 내리고 구마이시 선수가 주전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것이 공정했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직도 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함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고민해 보긴 했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됐을까요? 네, 뭐 제가 생각했던 좀 듣기를 원했던 답변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뒤에서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좀 불만족스러우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까지 저희가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세 분을 받기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한 분 하셨고 질문 한 분 더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지금 마이크 들어주신 분까지 질문을 듣고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둔기 대표님 같이 옛날부터 T1 팬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정성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도란 선수가 새로 들어오고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바뀌면서 구마요시 선수 폼이 떨어졌다고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리빌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팀을 다시 맞춘다고 스매시 선수도 콜업하고 이랬는데 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프론트나 조마시 대표가 적절하게 팬들에게 대응을 했냐 또는 설명을 잘 해줬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자체는 분위기가 잠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리빌딩을 새로 하면서 팀 색을 다시 맞추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롤 같은 경우에는 FA가 됐든 다시 할 때 프리시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성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큰 이슈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공평하게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팬들에게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또는 대응을 어떻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런 로스터의 운용에 있어서 그리고 주전 경쟁에 있어서 저희 구단이 팬분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실히 맞고요. 저희가 너무나 미숙했고 오히려 오해를 많이 양산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질문자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 해명이고 변명처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번 상황을 처음 겪은 거긴 하거든요. 처음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주전으로 몇 년 넘게 확고하던 선수가 이렇게 후보 선수로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희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대처가 많이 미숙했던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터가 통합 로스터상에서 언제 2군 뛰던 선수가 1군 경기 갔을 때 건강상 이유 혹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공지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정도 좀 룰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더 만들어 나가면서 로스터 관련해서 좀 혼란이 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만큼은 저희가 진솔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주제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3분인데요. 3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저희 10분간의 휴식이 끝나고 정확히 3시 25분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전 질의 주제 바로 만나볼 텐데요. 로스터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경쟁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T1의 CEO 조마쉬가 구마유시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요청한다, 이런 공식 SNS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큰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사실 오늘 여기 와주신 너무 감사한 분들하고 온라인에서 간담회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주제들은 조금 가벼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저도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질문도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온라인에서 말씀하신 것도 잘 제가 보고선 답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는 이 장소에 오는 길에 대로변에 범 T1 팬 연합이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 이제 CU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플래카드 혹은 그런 배너 같은 걸 다신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신 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질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부탁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조금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팩트고 다 받아들여지고 다 그렇게 설득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내부에서 봤던 상황을 설명드릴 텐데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 얘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 정도 들어보자, 약간 그런 정도라도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이제 또 하나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조마시 CEO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대외적인 좀 이미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로 인해서 좀 받는 오해도 있고 그 이미지를 조 대표님께서 본인이 좀 이미지에 기여하시거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데 좀 역할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사실 꽤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조 대표님은 신복 내지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저는 일단 한국 국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조마시 CEO님하고 저도 많이 싸웁니다. 엄청 많이 싸워요. 엄청 많이 싸우고 엄청 의견 대립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이에 사실 의견이 다른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너무 미숙했던 점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았지만 어쨌든 조마시 대표님에 대한 주제를 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린 것은 많이 싸우지만 제가 조마시 CEO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진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을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주전 경쟁이 있을 때 사실 스매시 선수가 뛰었다가 구마시 선수가 뛰었다가 스플릿 1에는 이제 구마시 선수로 주전으로 가겠다라는 성명문을 조마시 대표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 문구 중에 하나가 CEO의 요청으로 구마이시 선수가 주전으로 되었다.
그런 그 문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분노도 하시고 공정성이 있냐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건데 구마유시 선수에 대해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스터 결정은 여러분들 중에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결국 감코진이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CEO의 요청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에는 감코진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마유시 스매시 사건 논란 혹은 주정 경쟁 포함해서 이전에 모든 그런 로스터 관련 결정은 감독 코치진이 내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터 관련된 결정을 감독 코치진이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C레벨인 저나 조마시 CEO한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포비 선수가 그 페이커 선수 대신 그 1군 경기 뛰는 그런 것도 감코진에서 결정을 내리고 물론 페이커 선수가 부상인데 무슨 결정을 내렸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감독 코치진이 이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페이커 선수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C레벨한테 보고를 했을 때 알겠다 좋은 결정이네 라고 했던 경우거든요. 그 이외에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 수 없지만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로스터 관련 결정은 감코진이 하고 그리고 나서 CEO나 COO인 저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게 형식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번 구마유시 그 스매시 건은 왜 이렇게 좀 논란이 불거졌을까 보면은 구마유시 스매시 건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고가 있었거든요. 감코진이 스매시 선수를 테스트 해보자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비전문가인 저나 조마시 CEO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아니 구마시 지금 월즈 2번 우승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감코진께서 워낙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있었어요. 왜 구마시를 보다는 지금 스매시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 대표님도 근데 이게 맞나? 공정성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조가 공정성 이걸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구마유시한테 공정하게 기회가 갔나? 스크림은 예를 들면 반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도 뭐 반반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마시 CEO가 사실 공정성 이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만 감코진은 조마시 CEO가 말하는 공정함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린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 대립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코진은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팀 성적 그리고 우리가 LCK뿐만 아니라 MSI 궁극적으로는 월즈를 바라보는 팀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는 스매시를 꼭 테스트해야 된다. 이게 그거 테스트를 해야 되는 프레임에 맞춰서 스크림도 거기에 기반을 한 공정성으로 스크림을 짜야 되고 실전 투입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연히 조마시 CEO가 스매시 선수를 싫어한 것도 전혀 아니죠. 스매시 선수도 몇 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사실 스매시 선수는 3군에서 2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군까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매시 선수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저나 조마시 CEO는 많이 있는데 다만 그 시점에서 공정한 경쟁인가에 대해서 조마시 CEO가 가장 많은 그 의견을 표현을 했습니다.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CEO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그리고 요청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은 감코진의 역할이 맞긴 하고 그것을 저희가 건드리진 않거든요. 저희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감독이나 코치를 경질을 몇 번 했던 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로스터나 팀 운영은 감코진이 하고 저희가 의견이나 요청이나 궁금증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감코진이 로스터 운영, 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이 이제 나오지 않을 때 혹은 방향성이 너무나 뒤처졌을 때 저희는 그 감코진으로 하여금 책임을 물어서 사퇴나 경질로 이어지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래왔던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첨예한 의견 대립, 그리고 대립뿐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통화도 너무 자주 하고, 한국에 조마시 씨가 오셔서도 얘기를 하고, 통화로도 하고, 제가 계속 통역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마시 씨의 요청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요청은 일단은 구마유 씨가 1군에서 뛰면서 약간 그 둘의 테스트를 해보자, 둘을 주전 경쟁시켜보자 라는 요청과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감코진이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구마유시 선수가 스플릿 1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전 원딜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성명문을 왜 T1의 이름을 내지 않고 조마시 CEO의 이름으로 나갔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구마유시한테 주전으로 뛰면서 약간 그 공정한 기회를 주자라는 요청을 한 것이 CEO가 맞고, 그것을 감코진이 받아들였지만 결국 요청을 CEO가 했던 거기 때문에 조마시 CEO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이름을 더하고, 또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단을 대표하는 CEO의 이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성명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성명문이 나가고 조마시 CEO의 요청을 감코진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맞냐, 아니다, 맞다 계속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스매시를 그래도 테스트해봐야겠다라고 이번에는 감코진이 요청을 했습니다. 감코진이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죠. 받아들여 주셔서 결국에는 스매시 선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CEO인데 로스터 구마유시 너, 내가 좋아하는 구마유시 너,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고, 조마시 CEO는 구마유시나 스매시나 모두 편애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공정한 기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고, 조의 그런 의견으로는 일단은 어찌 보면은 구마유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협의의 과정이 계속 감코진 거 있었습니다. 협의하고 싸우고, 협의하고, 의견 대립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감코진이 내는 게 맞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감독 코치진께서 구마유시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로스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로스터 그 개입을 했다, CEO가. 그리고 결정을 강요했다. 그것은 제가 지켜본 사실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도 당연히 대립이 많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CEO의 요청도 받아들여진 적이 있고, 감코진의 요청도 받아들여진 적이 있고, 요청과 요청의 최종 종착점은 감코진의 결정이었고, 감코진이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린 걸로 지금은 구마유시 선수의 주전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 대립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여러분들까지 그게 여파가 전해질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미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감코진과 여러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왔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코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스터 구성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손 드신 분께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쪽 3분의 2 지점에 계신 중앙에 있는 머리 긴 여성분, 네 맞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서 헷갈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까 범 T1 팬 연합 언급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사실상 커뮤니티 연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분들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팬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자면, 주전 로스터 5인 발표는 언제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번에 백허 단장님 나오셨던 공식 영상에서는 이제 분명히 5인 체제로 갈 것이고 팬들이 알게끔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마유시 선수가 계속 출전하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MSI 진출 성공해서 구단에서 올리신 이미지에도 선수 사진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는 스매시 선수 포함 6인으로 써두셔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담회 쭉 듣다 보니까 감독 코치가 대답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감독 코치님 참여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웅기 CEO님께서도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거 다 잘 이해했고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인 로스터 가 사실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그러면서도 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인으로 갔다가 6인으로 갔다가 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상 지금 주전 선수로 구마유시 선수가 뛰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그 그래픽적인 에셋도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에서 언제는 스매시가 들어가고 언제는 안 들어가고 5인으로 갔는데 밑에는 6인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정리가 좀 되지 않았던 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LCK 경기, LCK컵 스플릿 1 때 스매시 선수가 1군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스매시가 포함된 6인 에셋을 많이 좀 고수를 해왔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MSI는 5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거기는 스매시가 빠져 있고요. e스포츠 월드컵도 5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스매시가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5인, 6인 로스터 관련해서 혼동을 계속해서 드린 점 죄송하고 다만 발표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구마유시 선수가 1군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감독 코치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독 코치님들께서 사실 상당히 많이 바쁘세요. 간담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감독 코치진을 좀 무시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감독 코치진 뭐해? 왜 근데 간담회 왜 못 나와? 지금 MSI 준비하는데 김정근 감독이 뭐 하지? 하는 것도 없을 때 간담회 나오지?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질문 주신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이 다르고 김정균 감독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톰 코치, 마타 코치 다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MSI 준비에 총력을 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감독 코치진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사실 또 MSI가 있고요. e스포츠 월드컵이 있고요. 갔다 와서 또 홈그라운드도 있고요. 계속해서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담회는 당분간은 일단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신 것 중에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은 것 같아서요. 물론 현재 구마유시 선수가 뛰고 있는 거는 뭐 지금 경기 나가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올해 이번 시즌 내내 구마유시 선수가 주전인 것인지 이거를 궁금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제가 모두에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해주신 질문은 나중에 2부 세션 때 추가 질문 때 지금 기억하셨다가 그때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질문은 짧아가지고 제가 네, 이것만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다음번에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께서는 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마유시가 될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MSI와 e스포츠 월드컵에는 구마유시가 가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통합 로스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구마유시 스매시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 도란 선수, 혜태 선수 또 언제든지 뭐 아무도 모를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또 사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저희가 책임을 질 일도 아니고 질 수도 없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구마유시 선수가 1군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이 맞고 MSI와 e스포츠 월드컵도 그렇게 5인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뒤로 좀 고루고루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모자 쓰신 여성분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구마유시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스매시 선수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나요? 이 상황 자체가 스매시 선수에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CEO와 월권 행위로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정한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워낙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정함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모두가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토론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공정한 방법을 찾아 나갔던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매시 선수도 저희가 생각하는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경쟁을 했었고 구마유시 선수도 저희가 생각하는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매시 선수가 CEO의 이제 월권으로 좀 기획조차 박탈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은 애초에 어찌 보면 스매시 선수가 스플릿 2 때 스플릿 1 때 나오지도 못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기회를 1군 경기 뛰는 것도 기회를 받았고요. 스크림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거치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이 공정했냐라고 개개인한테 물어보면은 좀 아쉬움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완벽히 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문제는 아쉽게도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공정하려고 노력했고 두 선수에게도 최대한 설명했지만 그리고 공정하게 저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지만 지금 뭐 스매시 선수, 구마유시 선수 뭐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매시 선수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결과로 지금은 일단은 2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한 분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거수를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어지는 질문도 로스터 운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질문을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뒤쪽에 계신 흰색 옷 입은 분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마유시에 대한 비판이 온 이유 중 하나는 조마시 CEO가 이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같은 컨텐츠를 해서 내가 구마유시를 직접 이제 로스터에 요청을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의 팟캐스트가 사실 비공식적인 발언이다 보니까 이제 왜 이러지? 팬들 입장에서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와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마시 CEO가 T1의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혹시 앞으로라도 조마시 CEO가 인터넷 팟캐스트 같은 거에 좀 등장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질문 같은 거를 T1에서 혹시 공식적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마시 대표님께서 팟캐스트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 형태로 메시징이 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었던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팟캐스트에 있어서도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더 좀 적합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그 팟캐스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해보고 합의가 돼서 이게 팀의 목소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출연을 하든지 하고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기회를 얻지 못한 팬분들께서는 잠시 양해를 부탁해 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 저희가 준비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싹 다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질문과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로스터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올해 초 LCK컵부터 시작된 6인 로스터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안정된 로스터로 좋은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T1에 통일되지 않은 로스터 운용으로 팬분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로스터 운용에 대해서 안웅기 CEO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로스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고 이 주제에 관련된 질문은 사실 저희 SNS나 뭐 저희의 스폰서사들의 그런 저희 구단 이미지나 뭐 저희 컨텐츠나 이런 곳에 언제는 5인이고 언제는 6인이었냐 그거에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단 SNS상 5인, 6인에 해당하는 것은 좀 즉각적으로 사실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로스터가 5인이라고 치면은 바로 오늘 올라간 포스팅은 5인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폰서사들은 예를 들어서 내일 올라갈 컨텐츠 스폰서 컨텐츠가 있으면은 당연히 몇 달 전에 찍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 기준으로는 6인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틀게 되면은 사실 현재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싱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스폰서사들이 미리 찍어놓은 컨텐츠 그리고 저희 굿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걸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일 바로 나올 수는 없고 디자인하고 발주해서 나오는데 약간 딜레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이로 인해서 약간 발주 시점 혹은 컨텐츠 촬영 시점에 기준의 로스터로 저희가 해놨던 건데 그게 발매되거나 혹은 컨텐츠가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약간 상황이 달랐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좀 혼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군으로 이제 내려갔던 스매시 선수가 아직도 어찌 보면은 1군 선수들만 주로 하는 팝이나 멤버십이나 또 숲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면 좀 전에 어느 분께서 2군에서 뛰던 선수가 1군에서 뛸 때 1군 계약을 바로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가 답변이 이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약간 아직 제도가 미비하고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스매시 선수가 이렇게 1군으로 갑자기 오게 되는 거를 어찌 보면은 좀 갑작스럽게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매시가 1군으로 뛰기 때문에 1군 선수들이 다 하는 멤버십, 팝, 숲, 후야 방송 다 했던 것인데 그러면은 2군으로 이제는 지금 뛰고 있는 스매시는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하게 해야 될까라고에 있어서도 많이 좀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스매시 선수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스매시 선수가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싶냐, 숲 방송 계속 하고 싶냐
팝 계속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손을 들어주셨던 가운데 계신 분, 네, 마스크 쓰고 계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그 주정 경쟁의 공정성에 관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주정 경쟁의 시작이 본래 1군 선수의 폼 저하로 인한 것이었고, 따라서 한동안 1군 주전으로 기용될 콜업 선수가 다음 경기 준비를 위해 그리고 전체적인 팀의 성적을 위해서는 스크림을 거의 뛰는 것이 맞다고 감독 및 코치진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였습니다. 앞서 스크린 관련해서 공정성을 언급하신 분들의 생각은 구단이 주전 경쟁을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하였고, 그렇기에 당장 경기에 출전한 선수이든 아니든 일정 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 혹은 상승시키는 데 스크림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경기를 뛸 선수의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비교된 퍼포먼스 하락으로 경기에 배제된 선수의 퍼포먼스도 결국은 팀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가 이미 몇 년간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도 그렇고, 또한 팀이 말했듯 라인별 최상위 수준을 보장했던 1군으로서의 연봉 계약이 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든요. 팬들이 파악하기론 반반 같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스크림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기회를 보장하지는 않았던 게 팀이 생각하기엔 솔로 랭크나 약간의 스크림 참여로 퍼포먼스 저하에 대해 충분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잠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총 섹션을 15개로 준비를 했고요. 그 주제에 맞춰서 질문을 3개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2부에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하신 질문은 2부에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질문자에게 여쭤봤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그러면 다시 2부에서 네네. 준비한 질문들이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잠깐 끊고 넘어가는 게 나을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 의견 말씀드리면은 주제가 저희가 좀 커버할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주신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지금 주제하고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은 2부, 그러니까 그 현장 질문 때 해주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다른 질문도 이어서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세 분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제는 로스터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스터 운용에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손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이쪽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군 선수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가 주로 1군 위주로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2군에도 T1 선수들이 있는 거고, 그들도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팝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약이나 아니면 기타 더 그 선수들 스스로를 이제 개인 팬덤 형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T1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혹시 그 계약 관련해서도 더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떤 걸 더 대표적으로는 숲 방송이나 팝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잘 듣고 잘 논의해 보고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검토 이미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이제 뭐 다 좋은 말씀인데 가장 와닿았던 거는 2군도 사실 저희 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군 선수들을 더 브랜딩하거나 브랜딩뿐만 아니라 2군 선수들에게 더 좋은 훈련 환경이라든지 더 좋은 그런 그 실력 향상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잘 제가 기억했다가 논의하도록 하겠고, 다른 그 기회 때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은 2군도 잘 열심히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쪽에서 지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경 쓰신 스트라이프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간담회라는 자리를 준비해 주신 안웅기 CEO님 먼저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주장 경쟁을 겪으면서 CEO와 감코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T1 내부의 소통 문제로 인해 선수는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쓰는 데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감코진 측에서 스매시 선수를 기용해 최근 T1의 성적 중 가장 낮은 LCK급 6등이라는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리그에서 구마요시 선수가 다시 나왔으나 재차 감코진의 요청으로 교체라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저는 스매시 선수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없지만 2군에서 성적이 잘 나왔던 선수도 아니었고 1군 등록 후 6등을 기록했기에 더더욱 팬 입장에서는 이번 주전 경쟁 사태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로스터 기용으로 인해 구마요시와 스매시 선수 둘 다 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폼 저하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웅기 CEO님께 감독 코치진의 팀 내 책임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당 사태가 단순히 감독 코치진의 테스트 과정이었다로 끝나는 건지, T1에서 감독 코치진의 경질과 같은 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로스터 운용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기용과 좀 가까운 것 같아서 2부 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안웅기 CEO님께서 아마 충분히 대답을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로스터 운용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손 드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 걸로 알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사전 질의 주제, 바로 선수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T1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사전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T1에 대한 비판이 아닌 특정 선수에게 가해지는 조롱, 폭행 예고,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선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근조 화환이나 트럭 같은 시위 방식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T1의 대책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웅기 CEO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특정 선수 혹은 선수단 전체에 대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러 그 비방이라든지 뭐 살해 협박도 있었고요. 또 뭐 살해 예고, 기타 등등 너무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 싫은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까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의 이상의 것들은 왜 말씀을 못 드리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1은 현재 소송, 고소, 경찰의 협조 요청, 사설 경호업체 고용, 악플러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방면으로 선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제가 고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소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 주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수를 보호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경찰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폭행 사주나 폭행 예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수사도 촉구하고 한 번 촉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연락드려서 파출소도 전화했다가 대전에 있는 이거 말하면 사이버 수사대에도 계속 연락해서 수사해달라, 수사 어떻게 됐나 계속 여쭤보면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또 살해 협박이 있었던 날부터 쭉 며칠간은 경찰의 에스코트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사설 고용업체를 고용해가지고 선수 보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좀 하는 건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선수들을 이제 이런 사건 발생 이후 혹은 이런 인터넷 비방 같은 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슬링 상담도 저희가 모든 선수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에 사실은 팀 매니저분들이나 직원들이나 저 본인까지 포함해서 선수들을 최대한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당연하지만 상담을 받게 저희가 도와주도록 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잘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선수이기 이전에 인격체이고 저희들한테는 사실 동생과 같은 또 끈끈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수단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매니저님들이 너무나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업무 시간 이외에도 선수단을 병원을 데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보호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조화환 트럭 시위 그리고 경기 노쇼 같은 논란도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내 변호사와 또 여러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법률상 제재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시위 트럭이든 다른 종류의 시위든 간에 시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에 도로 점거라든지 그런 불법적 요소가 있을 때는 즉각 저희가 신고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시위 자체는 신고가 되었다면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선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임직원분들이 너무나도 선수들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잘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팬덤 내에서 좀 특정 선수를 지지하면서 다른 선수를 깎아내렸던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포함해서 모두가 좀 다른 선수를 비방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 한 팀을 좀 응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팬덤 사이에서 특정 선수를 지지하면서 다른 선수를 비방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저희의 미숙한 점으로 저희가 문제를 키운 것도 분명히 있는 것 인지하고 있고 죄송한데, 앞으로 저희가 모든 T1 1군도 중요한 것처럼 2군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구마유시 선수도 중요하지만 스매시 선수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페이커 선수가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포위 선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팀을 다 응원하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러지 못하도록 구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웅기 CEO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선수 보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가운데 너무 많이 지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계신 분께 질문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T1에서 현재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지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팬들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감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얼마 전까지 인스타 댓글이나 X 등을 살펴보면 공식 계정의 댓글 혹은 인용으로 특정 선수를 향한 비방과 조롱이 가득해서 SNS를 확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공식 계정을 확인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선수에 관한 비방이 너무나 심하고 많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와 X에는 댓글을 달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댓글을 달는 기능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다른 선수 비방을 멈추고 한 팀을 응원해달라 그런 공지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특정 선수를 이제 비방하는 댓글들을 왜 저희가 뭐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냐는 질문이셨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 추후 주제 사실 다음 주제였던가 저희가 곧 다룰 내용이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좀 자유롭게 그 토론하고 의견 게시를 하시라고 댓글 삭제 같은 거는 최소화했던 게 있는데 타 구단이나 다른 그 업종에서는 너무 심한 비방은 삭제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좀 그 삭제를 하고 비방성 댓글은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가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말씀 주신 거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포인트였던 공식적으로 좀 비방을 멈춰달라는 것은 저희가 이거를 그 X 혹은 뭐 인스타에 올리는 게 좀 적합한지 약간 좀 판단이 안 됐는데 이 자리가 뭐 그 어느 정도 공식성을 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특정 선수를 비하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부디 1군, 2군 모든 선수들 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먼저 여기 가운데 마스크 쓰신 여성분, 네, 그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2022년 6월경에 팬들의 요청에 따라서 악성 커뮤니티를 폐쇄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생성된 어떤 특정 선수를 비방하는 T1 응원 갤러리라는 곳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특정 해당 커뮤니티에서 한 선수에 대한 욕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했는지 사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 잘 들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제가 사실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갤러리 포함해서 저희는 사실 거의 모든 갤러리와 커뮤니티를 다 둘러봅니다. 일단은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갤러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고 그 오가는 그 댓글 중에 비방성 그리고 너무 심한 그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그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악플 대응 서비스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갤러리에 관련된 말씀도 충분히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그 대응법 혹은 그 해당 갤러리로부터 약간 정신적 피해를 본 선수 보호는 어떻게 했는지는 선수 보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운슬링, 뭐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 갤러리에 대한 해당 갤러리에 대한 대응은 조금 이따 주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께 질문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끝에 계신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뒤돌아보신 분. 안녕하세요.
지금 그 저희 T1에서 운영 중인 멤버십이 있는데 그 비스테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에서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특정 선수의 비판으로 인하여 한동안 그 커뮤니티가 막혀 있었는데 선수 보호랍시고 이번에 그 선수들이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커뮤니티를 다시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많은 다시 계속해서 그 한 선수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저희 멤버십에서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커뮤니티를 닫았다가 왜 다시 열었냐는 질문이시죠? 닫았다가 오픈을 하면서 선수들이 못 보는 상태로 해놓는다고 오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선수들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수 보호랍시고 그 오픈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선수 보호를 하되 멤버십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혹은 칭찬과 응원이 있는 것도 저한테 중요한 가치인데 둘 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선수 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질문자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수 보호 측면을 최우선으로 놓고 해당 커뮤니티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해보고 그것이 선수들이 정말 보지 못하는 장치가 추가되는 것이든 폐쇄를 시키는 것이든은 고민해 보겠지만 약속드릴 것은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고선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마이크 이슈가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마이크 이슈가 좀 있어서 마이크 한 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이동 시간 때문에 딜레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번째 사전 질의 주제 바로 고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도를 넘는 허위 사실 유포와 또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T1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들 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T1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팬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CEO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선수 보호에 관련된 내용에서 고소를 언급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1 선수들 혹은 선수단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을 한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소를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고 고소를 구단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의무 아니냐, 혹은 다른 주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고소의 의무, 선수에 대한 고소의 의무를 구단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선수에 대한 비방에 대한 고소를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 T1은 도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보호 목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서 고소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좀 관련 혹은 유사한 업종을 그 예시로 말씀드리면요, 좀 e스포츠와 비슷한 업종 하면은 스포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엔터 쪽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 구단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스포츠 구단이 선수를 대신해서 악플러들을 고소한 경우는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터사의 경우에는 소속 아티스트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구단이 나서서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소를 사실 진행했던 사실을 한 2차례 정도는 언론에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을 들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이 기사화됐던 적이 한 2번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사실, 고소에 대한 결과를 공지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그 연예 기획사들을 예시로 아까 들었었잖아요. 연예 기획사들은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고소 현황을 공개하는 회사보다는 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공개가 되면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이유 씨에 관련된 고소 사실이 그 언론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지만 사실 하지 않는 회사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이 이 지점이거든요. 왜 고소에 관련된 공지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로운가를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그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에 대한 고지나 공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고소를 한 이후에 여러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선처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선처 없습니다. 선처 없고 저희는 법정으로 최고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선처 없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계속해서 모아야 되고 또 자료 모으는 그 과정에서 자료를 획득한 이후에는 여러 비방성 댓글은 저희가 계속해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그리고 여러 악플 대응, 악플에 대한 그런 아카이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공개를 전략적 이유로 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소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던 분이어서 제가 다른 분이 있으시면 다른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쪽 끝 라인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쪽 라인 안 계실까요? 네, 없으시고요. 이쪽 라인 가운데 줄에 계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께 질문을 받고 추가 질문자가 없으시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선수단뿐만 아니라 프런트를 향한 악플 같은 것도 계속 있다고 알고 있어요. 즉 가장 큰 예시를 들면 기독교 카르텔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적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CEO님께서 당사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고소가 다 아까 전에 고소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 고소를 했는지는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도 그럼 다 아카이빙이 되고 있고 T1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기독교 카르텔 관련된 내용도 다 잘 알고 있고 커뮤니티 돌아가면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해당 영상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사실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현장 질문에서 나오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고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악플 주시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러고 좀 보면서 제가 받아들인 것들은 받아들인 편이어서 제가 고소를 바라지 않아서 좀 고소 안 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주요한 이유는 물론 CEO님도 걸려있지만 선수가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선수를 위한 고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거기에 CEO님도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이거는 대리 고소보다는 직접 고소가 훨씬 더 유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은 공평하게 1인당 1회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금 해주신 추가 질문은 2부 섹션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전달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T1에서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 오신 많은 팬분들의 질문들을 충분히 듣고 또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질문 하나하나 모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부 섹션에서 많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현장에 참여하신 많은 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고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은 없으시죠? 네. 네네. 한 분 더 계셔서 중간에 계신 안경 쓰신 검은색 마스크 끼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이유로 그 고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당장 숲 채팅창이나 이런 곳에만 해도 어느 선수를 응원하거나 이런 팬들에게까지 같이 뭐 외모 관련 비하 혹은 이제 그 이전에는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팬들을 몰래 카메라를 찍거나 이런 걸 박제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태까지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소의 선처가 없다라는 것 정도는 사실 공식에서 한 번쯤은 땅땅하고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라고 팬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팬분들께서도 이런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좀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너무나 사실은 그 잘못된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단이 그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게 고민만 해보고 그러면 검토만 하고 뭘 할 건데라는 질문을 아니면 댓글을 제가 숲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사실 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꼭 고민은 하고 꼭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러면은 선처가 없다는 것을 공지로 사실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앞서 그 저희 팬분들 여러분들께서 특정 선수를 비방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선처 절대로 없습니다. 선처를 했던 적도 없고 선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네, 이건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소에 관련해서 질문 2분께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소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계신 2번째 열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마시 CEO님께서 팟캐에서 사과문을 받으면 이제 선처를 해줬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 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고소를 저희가 선수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선수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고소를 그렇게 막 안 한다는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엄청 심한 게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오늘 뭐 누구누구 경기력 왜 이렇게 잘못했어.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수위라면은 이런 것까지 고소할 필요는 없어요라고 몇 번 표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마시 CEO께서는 그런 경우를 보시고 사과문 받고 이제 선처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고 선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소와 관련해서 팬분들의 질문 총 3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사전 질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주제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선 질문들과 조금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일부 커뮤니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동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 폐쇄와 같은 강경한 대응을 T1이 왜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그 한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갤러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갤러리 명을 언급해도 되나요? 언급하면 안 되나요? 근데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말씀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커뮤니티가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오늘 말씀 주신 그 커뮤니티라든지 기타 모든 커뮤니티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가 악플 대응 서비스를 통해서 비방성 댓글을 삭제 조치함 이전에 아카이빙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이 아카이빙된 자료가 모여서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것을 다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커뮤니티 다 주시하고 있고 보고 있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그 갤러리가 폐쇄되었던 것처럼 저희는 도를 넘는 순간이 온다고 판단됐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재도 지금 댓글들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혹은 특정 선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이어지고 이것이 정말 너무 과한 수준이다. 지금이 과한 수준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인지하고 있고 댓글 다 수집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를 해야 될 때다. 이게 선수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커뮤니티로 인해서 팬덤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되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다시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커뮤니티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쪽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전에 커뮤니티로 인해서 팬덤의 분위기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선수를 향한 게 너무 도를 넘으면 폐쇄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인스타로 이렇게 일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때 댓글을 몇 번 단 적이 있었는데 대댓글로 바로 비방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갤러리 하나가 특정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가봤더니 박제 탭에는 일반인들 인스타를 막 올리고 있고 또 선수한테도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을 듣기로는 오토바이 퍽치기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미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됐는데 이런 게 도를 넘지 않는 거라면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때 도를 넘어서 폐쇄를 하려고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거 잘 이해했고요. 이미 도를 넘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숲 댓글을 보고 있는데 비슷한 의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도를 넘었는데 뭘 기다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그래서 이미 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를 넘은 댓글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모여서 제가 폐쇄 요청을 사실은 그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 제출이 사실은 충분히 차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도가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이것도 또 말씀드린 건데 잘 수렴해서 조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에 아까 질문하셨던 분. 네, 티인글
일명 티은겔이라는 사이트를 폐쇄하시겠다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번에 티은겔이 폐쇄된 이후를 가정하고 제2의 티은겔이 나타났을 때는 그럴 때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하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해당 갤러리를 폐쇄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 의견을 제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갤러리든 다른 갤러리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모든 갤러리를 다 보고 있고 말씀하신 갤러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 대한 약간 자료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것도 보고 있고, 그 이외에는 자료가 충분히 모였냐 그것도 고려를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은 지체하지 않고 하도록 할 거고요. 추후에 또 이런 유사한 행위를 하는 커뮤니티나 갤러리나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자료를 모을 것이고,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속도를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분 손 드신 거 맞으실까요? 네, 앞쪽에 초록색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제 탭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박제 탭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덕후, 여시, 기타 등등 모든 사이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하나가 또 생길 거고, 또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또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 해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갤러리일 거고,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피해자로서 저는 사실 스스로 고소를 하려고 되게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T1 측에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이것들이 다 닫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고, 늘어난다 해도 그 수가 좀 더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은기 시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게 좀 피해를 보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너무나 잘못된 행위였다고 공감하고 있고, 말씀 주신 모든 100%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단이 할 수 있는 고소나 이런 도를 넘는 커뮤니티 폐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분의 팬의 질문까지 다 받아봤고요. 8번째 사전 주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9번째 사전 질의 주제, 소양 교육에 대한 주제인데요. 저희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8분인데요. 4시 50분에 이곳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나머지 주제 뭐 뭔지 좀 말씀해 주셔서. 네. 나머지 주제는 소양 교육, 기자 응대, 콘텐츠 개선, 잠시만요. T1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고요. 멤버십 운영 개선, SNS 운영 개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MD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팬 굿즈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난 후에요. 총 15가지 주제인데요. 이 주제 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 질문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휴식 시간 동안 안웅기 CEO님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팬분들의 열띤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고자 좀 시간을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일단 연장을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질문은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3개를 받았었는데요, 2개로 좀 개수를 줄이고 대신 여러분들께 이제 2부 세션에서 진행하는 자유 질문에서 더 많은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좀 진행 방향을 조금 변경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사전 공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셨다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드렸던 간담회 시간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4시 5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약속된 시간이라면 이제 8분밖에 간담회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 시간 동안 좀 안웅기 CEO님께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팬분들의 열띤 관심과 좀 애정에 보답을 하고자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연장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오늘 이 간담회는 일단 6시까지 연장돼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현재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각 세션별로 이제 질문 3개씩 팬분들께 요청드려서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의 개수는 3개에서 2개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자유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9번째 사전 질의 계속해서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어가도 괜찮으실 거라 믿고 사실 1시간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 뭐 애정 그런 걸 보답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애정도 있지만 사실 뭐 좀 안 좋은 뭐 분노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궁금증이나 의혹, 저에 대한 뭐 질타 그런 걸 다 듣고 싶어서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길어졌지만 그 전에 가셔야 하거나 가고 싶은 분은 언제나 편하게 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사전 질의 주제 소양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팬분들께서 T1 소속 선수 혹은 인플루언서의 언행에서 비롯된 이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T1의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소양 교육 같은 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건지, 또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제지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양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사실 처음에 스트리머가 T1에 합류하게 되면은 당연히 온보딩을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주기적으로 요새는 좀 이런 주제가 민감하니까 이런 내용은 좀 언급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이 사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사실 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스트리머 관련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됐던 것들이 꼭 생방송이 아니고 뭐 댓글에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뭐 글을 올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일단은 뭐 어떤 거는 뭐 실수로 된 것도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또 저희랑 좀 상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프로세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경고에 이어서 뭐 제재든 그런 처벌로 가는 것도 물론 더 그 강화를 하겠지만 일단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 하고 있는 소양 교육과 이슈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넘어서 조금 더 이런 그 뭐 글을 올리거나 할 때 좀 잘 상의해서 적합한 내용으로 하고 방송도 또 적합한 태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슈가 있기 전부터 소양 교육은 해왔고 또 추가적인 그런 교육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슈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이런 재발 방지책을 더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네. 이렇게 두 분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 들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겠어요? 네, 같은 라인에 계신 두 분께 마이크 한 번씩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안은기 시우님 답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실 소양 교육이랑은 어쩌면 결이 다를 수 있는 질문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향한 비방도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소속 스트리머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뱅 선수, 뱅 씨의 스트림 에서 혹은 그 녹화본, 편집본 댓글에서도 어떤 특정 선수를 편애한다는 근거 없는 댓글들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울프 씨의 스트리밍 중에서도 많은 분탕 댓글 이런 것들도 많고 소위 울프가 T1 스트리머인데 뭐 젠지 팬들을 뭐 편애한다. 약간 이런 식의 논지 같은 허위 사실들이 많이 특히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속 스트리머 보호에도 좀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고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선수들에 대한 비방글에 혹은 악플러들에 고소하는 것도 저희가 의무는 없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리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무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머 교육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도의적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마유시 선수가 방송 중 솔랭을 할 때 일반인 유저를 향해서 비방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스트리머 말고 선수 대상으로도 소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사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구마유시 선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그 위한 소양 교육은 주기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했을 때도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이나 뭐 팝이나 뭐 여러 매체가 다 미디어라고 봤을 때 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저희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돌발적 행동이 나올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소양 교육은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캐스파 등 또 그 LCK 등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어찌 보면 방법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발언이나 그 사건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팬분들의 의견,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사전 질의 주제, 바로 기자 응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4월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T1이 미디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T1은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T1은 정말 기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했었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자단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있다고 오해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슐리 강 기자께서 올리신 영상 제가 잘 봤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주장도 다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느 부분이라도 이해 가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은 사실 제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해가 가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애슐리 강 기자님께서 저희 조마시 CEO와 좀 분쟁이 있고 나서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서 인터뷰 기회를 박탈당해서 좀 기자 생활을 청산할까까지도 고민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은 인터뷰 기회가 박탈이라고 하면 아예 없다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혹은 기회가 뭐 10번이었던 게 5번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도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슐리 강의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T1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다만 빈도가 줄었을 수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면은 저희가 인터뷰 기회조차 아예 없도록, 자체가 없도록 사실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애슐리 강 기자님의 그 유튜브 채널이나 가보시면은 저희 선수들과의 인터뷰가 최근까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빈도가 그러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꼈다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선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롤파크에 기자분들이 많이 와주십니다. 많이 와주시는데 한 2년쯤 전에 롤파크 기자분들에 대한 인터뷰 진행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진행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진행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구단별로 인터뷰하시는 그 매체를 정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좀 자율에 맡겨주신 것도 있고, 저희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구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가이드라인 중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 날에는 경기 날 몇 시까지는 꼭 오셔야지 그 오신 분들에 해당해서 그 인터뷰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의 시간이 절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시 경기인데 오전 8시까지 오라, 전혀 그렇지 않고요. 5시 경기인데 오전 9시까지 그러지 않고, 경기 시간 어느 정도 임박한 시점까지는 오셔야지 우리가 인터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애슐리 강 기자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나서 오신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룰상 인터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룰을 지켜야지 그 시간을 엄수해 주신 기자분들한테 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을 넘어서 오신 경우에는 저게 인터뷰 기회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인터뷰 빈도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뷰 개수 자체가 2년 전 그 라이엇 정책의 이후에 좀 줄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 모두가 할 수 있는 인터뷰 수가 줄은 것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 애슐리 강 기자님께서 인터뷰할 수 있던 그 빈도는 저희가 줄인 건 아닌데 본인이 경기에 오지 않으시든지 혹은 저희가 다 공표한 어떤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 강 기자님에 대한 말씀은 일단은 이해 가는 측면은 박탈감은 느낀 건 이해가 된다라는 건데, 블랙리스트에 저희가 올렸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면 인터뷰 기회조차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 선수도 인터뷰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만 그 좀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애슐리강 기자님께서 앞으로 저희 경기에 와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신다면은 인터뷰 기회 다른 기자분들과 동일하게 공평하게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도 손을 드신 분이 없기 때문에 11번. 사실 저 한마디만 네, 하고 네, 넘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다가 좀 잊어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애슐리강 기자님 기자 그 영상이 나오고 바로 대응하지 않았냐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여러 그 비판을 좀 받고 있던 때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는 사실 말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지 애슐리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침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실 그 좀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어서 이런 해명을 제때 할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길 또 희망하고 저희가 바뀐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의 실수와 대응이 미숙했던 거가 다 한꺼번에 몰아쳐서 저희가 애슐리강 기자님의 그 주장에 대응을 했더라도 좀 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응을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안웅기 CEO님의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11번째 사전 질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팬분들께서 T1이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널에 비해서 콘텐츠 업로드 시기가 너무 늦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콘텐츠에서 팬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이 왜 사전에 검수가 되지 않는지, 또한 페이커 선수의 10주년 다큐멘터리 이후 제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관련된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 부서에 대해서 여러 좀 아쉬움이 섞인 그 댓글이라든지 의견 주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개선을 좀 못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추격하면 인력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 인력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컨텐츠 주기가 왜 너무나 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검수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어서 오탈자라든지 오류가 많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커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왜 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형식으로 냈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주기가 먼 것도 그리고 검수에 이슈가 있는 것도 페이커 선수 10주년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인력 문제로 귀결이 되긴 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컨텐츠 업로드 주기가 좀 긴 이유 중에 좀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워낙 협력사가 많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때 예를 들면은 피드백을 들으면은 그거에 반영하는데 좀 시간이 또 지체가 되고 피드백이 없으면은 빨라지고 그런 이슈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워낙 여러 국가의 팬덤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플랫폼에 또 그 영상을 되도록 동시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어 이제 자막을 다는 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컨텐츠 주기가 너무 긴 것은 인력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그러면은 그 댓글을 제가 봐야 하긴 하겠지만 아니면 여러분 반응도 들어보고 싶은데 인력이 없는 건 좀 납득이 안 간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인력이 좀 부족한 이유가 하나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 팀을 중점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런트 팀 외에도 저희가 한 7개 정도 팀이 늘어났습니다. FC 온라인도 있고요, 철권도 있고요,
오버워치도 있고 그 펍지도 있고 기타 등등 팀이 있는데 이 모든 팀에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 의무 조항 같은 게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또 e스포츠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영상을 올려야지만 저희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로 보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지난 한 몇 년간 좀 기하급수적으로 생긴 것에 비해서 저희 인력 충원은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주제인 페이커 10주년 다큐멘터리와 연관이 된 건데 페이커 10주년 다큐멘터리 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10주년 그 해당 해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영상이 올랐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사과드립니다만 저희가 말을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어느 날 그걸 발표하게 될 날이 곧 올 거라 생각되는데 그때는 그래서 좀 그랬구나. 그래도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좀 그걸 못했구나라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큰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좀 비는 구멍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T스코드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은 다음 주쯤 T스코드가 나올 걸로 제가 그 보고를 들었거든요. 다음 주도 너무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그 T스코드 담당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개인적 건강적 이슈로 최근에 좀 이탈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T스코드도 미뤄진 게 있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송하지만 인력 문제가 컨텐츠 주기가 너무 늦은 점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검수 같은 것도 사실은 인력 부족인 것이긴 한데 검수 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컨텐츠의 담당자가 1단계로 검수를 하고요. 검수가 완료가 되면은 2단계인 팀장급으로 올라갑니다. 팀장이 검수를 하고요. 팀장이 오케이를 하면은 3단계인 부서장이 부서장이 그 검수를 합니다. 이 3단계를 거치고서는 사실은 오타라든지 오류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고요. 이것도 왜 인력 문제라고 하면은 기존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국이 검수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 PD나 제작진이 따로 있고 그것을 검수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편성팀에서 이 해당 프로그램을 언제 틀지와 함께 그 프로그램의 검수를 다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데 저희 그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편성팀이나 검수를 따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에는 재정적으로는 좀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정에 여유가 좀 생겨서 추가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검수의 인력을 따로 뽑기는 조금 어렵고 컨텐츠 주기를 좀 빨리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인력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10주년에 저희가 그 페이커 영상에 대해서 좀 그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한 점, 왜 그런지 다 납득을 못 하시더라도 설명을 저희가 부족하게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곧 좋은 날이 와서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구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투자 유치 제가 꼭 잘 해내서 빨리 충원을 해서 컨텐츠 업로드 주기가 최대한 빨라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 먼저 앞에 계신 분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1이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쭉 봐왔고 T1 특정 선수만 아니라 T1 자체를 좋아하는 한 팬으로서 물론 이제 T1이 롤, 발로란트를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버워치, 배그 이런 대회들 있을 때도 항상 챙겨보고 T1 응원하는 선수 팬으로서 항상 봐왔지만 유튜브에는 발로란트 T1밖에 없습니다.
PUG 보고 싶기도 하고 오버워치도 보고 싶은데 그에 대한 영상도 없고 그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다만 너무 발로란트와 티어만 몰아주는 것도 아닌지 이 외 비인가 게임이어도 하나의 식구이고 하나의 가족인데 좀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보완해 갈 내용이고요. FC 관련된 컨텐츠는 저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맘 같아서는 저희도 펍지, 오버워치 저 다 챙겨 보거든요. 일할 때도 옆에 틀어놓고 봐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서 인력 충원이 되는 대로 계속 추가해 나갈 텐데 현재 제한된 인력 상황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의 가장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두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타 팀의 그 선수단이나 선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인력 충원을 통해서 다른 팀의 컨텐츠도 올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다름이 아니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페이커 선수 10주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페이커 선수 10주년은 2023년 초에 예정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다큐를 보면 지금 오너 선수나 구마유시 선수의 다큐가 되게 장편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10주년이 뭐 갑자기 생긴 이벤트도 아니고 정해진 기간에 생기는 이벤트인데 그것의 사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23 월즈 끝나고 나서야 공개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뭐 퀄리티나 검수나 이런 게 잘 안 된 상태였었고 지금은 25년 거의 거기서 재촬영한다고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이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10주년 당시에는 저희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저희가 올렸던 영상 자체가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던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2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할 수 없는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가 때가 되면은 공개를 꼭 하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일단은 10주년 당시에 카브드나 다른 선수의 다큐멘터리에 비해서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페이커 선수의 영상을 올렸던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추후에 공개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꼭 그래도 그땐 못했지만 그나마 이유라도 있었네 이 정도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좀 저희가 보완된 모습 꼭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사전 질의 주제 멤버십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T1은 유료 서비스 플랫폼인 T1 멤버십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T1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T1 멤버십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표현이 돼 온 바 있는데요. 이에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차단되거나 삭제되었다는 등 멤버십의 불공정한 운영에 또 의문을 품는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CEO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질문은 멤버십 차단 기준이 명확했냐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멤버십 내 악플이나 게시글에 대한 삭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차단에 대한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댓글 삭제에 대한 공정성 이슈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영구 차단이라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먼저 사실 두 단계의 제재를 저희가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1차 제재가 되고 나서 또 해당 행위가 문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2차 제재가 좀 더 강화되어서 되고 그게 또 반복되었을 시에는 저희가 영구 차단을 합니다. 이 모든 차단이 기준이 있냐 없냐라고 하시면 당연히 있고요. 기준은
네, 그 이용 약관에 그 여러분들께서 사실 가입하실 때 보는 그 이용 약관에 일단은 들어가 있고, 이용 약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4월 2일에 커뮤니티 이용 관련 안내에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와 이용 약관에 기반을 한 기준으로 저희가 제재 그리고 차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준 없이 그냥 아무나 차단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온라인 반응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관련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뭐 기준이 사실은 그 SNS에서 댓글 관리 왜 안 하냐라고 하셨는데, SNS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해서 그 좀 어찌 보면은 그대로 뒀지만 좀 더 강화할까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멤버십에서는 좀 더 어찌 보면은 그 폐쇄되고 좀 더 어찌 보면은 그 팬분들 많이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제재를 더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다만 그 제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저희 직원분들께서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거는 비방성이다, 이거는 도를 넘었다는 것을 삭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넘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미스했던 경우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거 그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왜 스매시 관련 응원 글인데 삭제했냐, 왜 구마유 씨를 지지하는 글인데 이거는 비방글도 아닌데 왜 삭제했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 응원 글임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했을 시에는 저희가 삭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배글에 대한 삭제 조치는 어느 커뮤니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배에 대해서는 기준이 저희가 명확히 있고요. 그 기준을 넘었을 시에는 저희가 삭제 조치를 합니다. 그 보통은 도배가 완전 똑같은 그 게시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명이 했든 여러 명이 그걸 돌아가면서 시간을 맞춰서 했든 간에 저희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한 그 스매시 선수를 응원한다, 구마유 씨를 응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타깝게도 그 또 약간 좀 닉네임이라든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낙하산 뭐 아웃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매시 구마유 씨 스매시를 저희가 편을 들어서 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서 스매시 선수가 그 주전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뭐 예를 들면 구마유 씨 선수에 대한 비방이 많을 때는 구마유 씨 관련 댓글이 삭제가 많이 되는 것뿐이고, 반대 케이스에는 반대의 스매시 선수 댓글이 더 많이 삭제되는 것이지 어느 선수의 편을 들지도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번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손 드신 두 분, 지금 두 분밖에 안 드셨거든요. 두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먼저 여기 앞쪽에 검은색 모자 쓰신 분께 먼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커뮤니티에 스매시를 응원하는 팬들의 닉네임을 박제하는 게시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김이나 차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선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닉네임은 저희가 삭제를 해왔고 하는 게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게 아니라 멤버십을 하시는 분들의 닉네임을 박제를 하는데 그거를 삭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삭제 네네.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멤버십에 있는 그 닉네임을 박제한다는 것일까요? 닉네임과 그 실존 인물을 아니요, 묶어서? 그냥 닉네임 자체를 전부 다 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박제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는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안 된 상황이긴 해서 여기 직원들께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커뮤니티에 닉네임을 박제해서 좀 그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꼭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현장 질문에서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저희가 전달 드렸는데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멤버십 커뮤니티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멤버십 커뮤니티에 이제 닉네임 변경을 해서 계속 좀 악의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이 커뮤니티를 실명으로 좀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아직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어쨌든 저희가 가입을 하실 때 개인 정보를 넣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확인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 가능한데 실명제 하면 모두가 사실은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한은 저희가 사용하는 플랫폼 정책상 실명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는 하긴 합니다. 근데 실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다 여기 와주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익명성에 기반한 그런 비난은 안 해주시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실명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사전 질의 주제, 바로 SNS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많은 팬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전 주제와 상반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나 유튜브 댓글 같은 곳에서는 보는 팬들이 불편할 수 있는 악플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1은 SNS 운영에 있어서 악플이나 댓글 관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CEO님께 질문을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SNS 댓글 관리를 왜 안 하냐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 댓글 관리를 저희가 최소화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소화했던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표현의 자유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가 저희가 어찌 보면 추구했던 한 가치인데 반대급부는 너무나 심한 비방이 있어서 그것이 전체의 어찌 보면은 분위기를 흐리고 SNS에 가기 싫게 만드는 그런 또 그 경우는 좀 표현의 자유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댓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삭제를 통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봤을 때 워낙 저희가 이쪽에 치우쳤던 것 같고 이제는 다른 구단과 또 다른 그런 계정들에서 댓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약간 사이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SNS에서도 왜 특정 선수를 더 선호하는, 예를 들면 왜 특정 선수는 업로드가 빨리 되는데 다른 선수는 늦게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고, 늦었다면은 사실 그 선수를 차별하기 위해서 늦은 게 아니고 다른 사정이 있었을 거고, 구마유시 선수든 스매시 선수든 페이커 선수든 모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빨리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 대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 높이 들어주시고요. 지금 손 들어주신 분 총 2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쪽 첫 번째 열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계속 악플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고 이제 계속 아카이빙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셔갖고 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그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한번 그 지금 T1의 악플 수집 현황과 대응 절차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있는지 하고 인력 문제 때문에 그 지금 아카이빙에 대해서 대응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조금 그 여쭙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지 하고 그리고 혹시 그 T1 측에서는 그 일반 이런 팬들이 지금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좀 이상한 분탕종자들과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어느 때는 저도 이제 열받아서 댓글 이제 캡처도 하고 이제 링크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분탕질하고 그러니까 열받았고 이제 그 제가 댓글 단 것도 이제 삭제하고 그러는데 과연 T1 측에서는 이 그 일반 그 팀 팬분들의 의견을 혹시 받아갖고 제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그걸 또 아카이빙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악플 제보 이미 받고 있는데요. 예. 제보 그 관련된 통로 혹시 그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제보 골뱅이 t1.gg였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직원분들께 여쭤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히 잘 받아서 네,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받고 있습니다. 제보 통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이런 그 SNS 댓글이든 뭐 유튜브 댓글이든 비방성 아카이빙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중장기적 비전이 있냐 말씀이시잖아요. 예. 계속 인력 문제 핑계만 될 거냐 말씀이신데 인력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재정의 문제긴 합니다.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이 나아져야지 인력 고용할 수 있는 거여서 재정은 투자 유치가 제가 사실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고 투자 유치가 되면서 인력 문제가 사실 좀 해결되면서 이런 댓글 조치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중장기적인 비전은 저희가 악플 대응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악플들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것은 사실 AI를 통해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그런 업계와 마찬가지로 AI나 자동화를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보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뒤쪽 가운데에 뒤쪽에 계신 여성분한테 마이크 전달했습니다. 네, 그 SNS 댓글이 토론의 자유를 위해 관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런 악성 비난 댓글을 토론이라고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삭제 기준이 고민돼서 관리를 좀 못하고 계시는 거라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댓글창을 아예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 같은 거는 이제 팝으로도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공식적인 SNS에서 댓글창을 닫으시는 거는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댓글 그 닫는 그 기능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댓글을 모든 게시글에서 닫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 댓글을 비방성 댓글은 저희가 더 삭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댓글창을 닫는 것보다는 그 악성 댓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많이 공감합니다. 이게 토론이냐 혹은 그냥 완전한 그냥 비난이냐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은 사실 그 후자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덜 민감했던 것 같아서 좀 토론과 좀 비난을 좀 더 구분해서 비난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질의 주제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14번째 사전 질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D에 관한 내용입니다. 팬들은 T1에 대한 응원의 표현으로 많은 굿즈 상품을 구매해주고 계십니다. 일부 팬분들은 이런 경험에서 불편함을 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MD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일부 MD 상품 구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오프라인 구매 시 발생하는 대기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MD에 관련된 그 비판이나 비난이나 좀 부족함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좋은 굿즈와 MD를 만들고 싶은데 기대 미친 것도 있고 기대 미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미치 못했던 거를 더 보완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 질문을 주실 때 그냥 완전 그 원색적 비난만 하시고 주신 비판이 꽤나 질문에 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 뭐 구리다라든지 뭐 이거 디자이너 안 뽑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댓글도 당연히 MD가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는 할 텐데 좀 더 건설적으로 저희가 MD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측면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개선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문의를 저희 뭐 인포 메일이라든지 저희 그 굿즈샵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런 건설적인 비판은 더 저희가 잘 받아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캐치 테이블도 시도해보고 여러 방면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줄 서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제가 사옥에서 뵐 때마다 물이라도 갖다 드리든지 화장실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캐치 테이블 했을 때는 왜 그 예를 들면은 내 번호가 그 돼서 왔는데 이미 지나갔다고 하냐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실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해가지고 계속 좀 다양한 거 시도해보고 대기열 관리를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두 분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은기 시호님 MD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팬의 입장으로서 굿즈의 퀄리티에 대해서 바라보았을 때 사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굿즈들은 우선 7만 원대였던 응원봉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사인 키링 정도가 가장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응원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하고 이전에 저희가 경기에서 제공을 했던 그런 응원봉보다도 다소 퀄리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다수의 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MD를 제작하실 때 비슷한 케이스, 즉 다 엔터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제작을 하고 또 판매를 할 때 시세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를 하시고 그와 비슷하게 가격대를 형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인 키링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자체도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선수의 개별 사인이 알아보기 어렵고 또 제 주변 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착용을 하고 다녔을 때 내구도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D를 제작을 했을 때 디자인 단계에서도 검수를 여러 단계로 거쳐서 하시고 또 내구도 문제 있어서도 직접 착용을 해보고 그런 내구도 테스트를 해보거나 혹은 아까 응원봉 케이스처럼 사전에 직접적으로 시세 조사를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MD 제작에 있어서 합당한 기준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혹시 외주를 받거나 혹은 지금 현재 팬들 중에서도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MD 제작에 재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떤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그 좋은 질문이고 제가 부탁드렸던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반영해야 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응원봉 관련된 그 질문에 답변 드리고 사인 키링 그리고 팬들의 어찌 보면은 그 재능에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 거 어떠냐. 그거는 사실 그 다음 주제가 팬굿즈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주제는 다음 주제에서 다루도록 하고 응원봉과 사인 키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검수든 미리 저희가 좀 잘 사용해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MD 쪽에서는 저 그리고 사업부서 측에서 더 한번 부서장급에서는 더 한번 꼭 검수를 해보도록 그 정도 일단은 단계는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고요. 응원봉의 시세 저희가 당연히 조사를 했고 약간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엔터사 응원봉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시세 조사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높은 가격대의 응원봉이 판매가 되었는가라고 말씀드리면은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최소 생산 그 뭐라 그럴까 그 수량이 있는데 그거가 엔터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 규모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실 홈그라운드 때 응원봉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 점점 확대해 나갈 건데 다른 엔터사 거에는 없는 사실 그 진동 기능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기능이 왜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스포츠에서 이제 그 스포츠나 엔터나 사실 게임에서 많은 것을 좀 가지고 와서 그걸 저희가 새로 조합하려고 하는데 게임에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 컨트롤러에 진동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번에 응원봉에 좀 접목을 시켜보자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좀 진동 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의 상황에 따라서 진동이 좀 약간 그 게임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고 싶어서 제작 단가가 좀 높아진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디자인이 좀 떨어지는 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팬들의 그걸 수용하는 것은 일단은 피드백부터 잘 받고 팬 굿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키링 내구도 사인 구분 어려운 거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서 바로 한번 사인 키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 굉장히 감사하고요. 몇 가지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응원봉의 사실 응원봉 최저 수량 그 얘기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되었고 또 응원봉 자체를 지금 홈그라운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도 수량을 적게 생산하신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응원봉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팬들은 충분히 디자인이 이쁘거나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구매를 하고 또 팬들 사이의 어떤 유대감 형성 그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이고 사실 팬들의 굿즈 소장에 있어서도 응원봉이 필수적인 요소이거든요. 이제 엔터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관적인 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면 사실상 경기장에서 사용 빈도가 적더라도 충분히 구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신경 쓰도록 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줄을 계속 서게 만드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티원샵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5만 원 이상 구매 시 포토카드 증정 이런 이벤트고 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그 바인더였죠. 그래서 그것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왔던 팬들에게만 포토카드를 증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1 팬들은 참 많은데 정말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서울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팬들이 모두 이 판매 시간에 오프라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T1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속이 풀미라고 하죠. 그런 게 성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MD는 제 생각에는 한정 수량이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같이 사서 같은 걸 보면서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T1샵이 아닌 오프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T1샵이라는 온라인 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샵을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만 굳이 고집하는 행태가 계속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샵하고 온라인 샵에 공동으로 파는 제품들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한데 오프라인 샵에는 좀 오프라인의 특색을 살리고 싶어서 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만 파는 것을 좀 고집해왔던 것이 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신 팬분들은 좀 구매가 어려운 점을 잘 이해를 했고요. 대기열에서 어쨌든 서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시고 또 뭐 얼마 이상 구매해야지 뭐 포토카드 증정 그런 것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어떻게 바꾸겠다, 예를 들면 뭐 부산, 뭐 광주, 뭐 강릉에 샵을 내겠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려도 대기업이 어쨌든에 관련된 말씀 주신 거하고 또 특히 이제 굿즈가 유대감 형성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는 두 분 다가 저한테 너무 공감이 가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운영을 좀 더 유기적으로 해볼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사전 질의 주제는요, 팬 굿즈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팬 굿즈 제작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 이벤트에도 매번 T1의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팬 굿즈나 이벤트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은 일부 팬들은 이에 대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팬 굿즈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검토 과정 간소화가 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팬 굿즈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요청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워낙 그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을 말씀드리면은 스플릿 3, 그러니까 스플릿 3 전에 저희가 그 저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좀 간소화해서 여러분들이 팬 굿즈를 만드는 것도 좀 더 간소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간소화하는 게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런 그 팬 굿즈 관련 메일을 받을 때 저 팬들은 승인 안 받고 했어요, 뭐 그런 그것도 많이 주시고 감사하게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태가 안 되려면은 사실 승인 절차나 이런 과정이 좀 더 매끄럽고 간소화되면 좋을 텐데, 그런 그 이유로 간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스플릿 3 전에는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1부 세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정말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15개의 키워드에 대한 안웅기 CEO님의 답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긴 시간 정말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전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신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나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될 순서에서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율 현장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6시로 아까 연장을 했는데 현재 시간 5시 48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그 사실 6시까지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계시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6시 이후로도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대관이 사실은 저희가 7시에는 꼭 마쳐야 되기 때문에 7시를 넘길 수는 없고 한 6시 반이 넘어가면은 마무리하는 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남으셔서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가보셔야 되는 분들은 편하게 가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6시 넘어서도 진행해서 질문 최대한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간 저희가 지금 5시 49분이거든요.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6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현장 질의 진행 방식에 대해선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T1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 T1 간담회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안예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현장 질의응답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팬 여러분 시점에서 무대 좌측에 보시다시피 스탠딩 마이크가 있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일렬로 줄을 서주시면 되겠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잠시만요. 아직 이동하시지 마시고요. 잠시만 앉아 계셔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1인당 1개의 질문으로 저희가 제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한 시간이 아시다시피 한정적인 만큼 질의 과정에서 사회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 시간은 6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럼 두 번째 세션 현장 질의 응답을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팬분들께서는 방금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서 내려오셨는데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오셔서 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계단 있으니까 안전하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하시고요. 저희가 모두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대신 1인당 1개씩 그리고 최대한 질문 여태까지 안 하셨던 분들이 앞쪽으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네, 질문하실 분들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그 지난주에 그 T1 사옥에 고세구라는 버튜버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적절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세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고세구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그 질문이 그게 단가요? 맞으면은 그거 말고도 네. 뭐 그 캐리아 선수 관련해서 고세구 팬들이 사이버 불링을 했다는 의혹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버튜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그 닉네임 몰랐었는데 그 버튜버분 그 방송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 정확하게 그 버튜버 팬들이 그런 캐리아 선수에 대해서 과거에 사이버 불링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얼마 전에 다른 게임이었지만 콜라보가 이게 취소될 정도로 얘네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하는 게 옳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JMAX라고.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버튜버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알았고 버튜버 분이 오신 것도 제가 보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과거가 있는 거는 제가 한번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랬던 사례가 저희가 사실 몇 번 있거든요. 과거에 약간 좀 문제 있었던 분들을 저희가 사용했던 적이 있어서 꼭 확인하게 시키긴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혹시 또 누락됐나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버튜버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사실 초대한 거는 아니고 이번에 숲 플랫폼에서 숲 투어를 여는데 거기 행사에서 일환으로 저희 한 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그 거절을 할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죄송한데 파악이 안 돼서 꼭 바로 파악해보고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은 제발 방지하도록 다시 한번 그런 그 히스토리를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모든 분들께 최대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계셔서 질문은 최대한 준비하시면서 간소화시켜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를 하러 왔다기보다는 간담회라서 제 의견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말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티은길이라고 하는 버러지 집단이 구마유시 선수에게 금조한을 받기도 하고 경기 날 롤파크에 트럭을 보내기도 하고 사이버 불링 및 살해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 행동과는 별개로 저는 사실상 티은길에게 비판을 가장한 비방의 장을 구단히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선수는 욕해도 되는 선수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는 지금 구마유시 선수만 타겟이지만 언제든지 팀 내 타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4시간이 넘는 간담회를 경청하고 있었던 이유도 과연 T1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구단 내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부디 앞으로는 개선된 구단 운영과 확실한 선수 보호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셔도 되고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이고, 저는 오늘 방금 질문자 혹은 의견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도를 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도 이미 넘지 않았냐라는 말에 제가 좀 머리를 좀 띵 맞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좀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 선수 보호라든지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조치가 늦었던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할 텐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하겠다, 약속하겠다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에는 오늘 간담회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의미가 있으면 저희가 바뀐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제가 꼭 기억하고 바뀐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준비한 자리가 간담회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좀 비속어나 욕설, 비방적인 단어들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T1 측에서 아주 소중히 경청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비슷한데 이번 5월에 T1 응원 갤러리 펫에 그 팬들 성명문 6천 명의 성명문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왕강기 총대가 이래 메일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적인 메일 답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T1에 메일을 보냈을 때는 바로 1금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함에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왜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는데 왜 이 사람은 보낸 지 며칠 만에 바로 답변을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포메일로 사실 하루에도 수백 개 이메일이 오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다 변명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저희도 나름의 기준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은 완강기 님께서는 저희한테 대답을 요구하시고 그쪽에서 설정한 데드라인이 좀 너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응답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달라 아니면 이런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신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기준이 사실 뭐냐고 하면은 제가 그 메일을 선별하진 않고 담당직에서 보시고 제가 알아야 되는 것들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완강기를 제가 받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자고 한 건데, 만약에 질문자분께서 특정 갤러리 폐쇄 관련해서 메일을 주셨고 거기에 6천 명 넘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 주셨는데 답변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세요? 근데 그거에 답변 못 드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 말씀드리고, 저는 근데 사실 여기에 와서 회사에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 보면서도 아는 게 없네 그런 게 이 댓글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굿즈에 관련돼서도 여러분 말씀 주셔서 너무나 배운 게 있고, 인포메일에서도 사실 왜 답변이 없냐가 또 사실 그러면은 인포메일이 어떻게 스크린 되는지도 제가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 말씀 주신 거 듣고선 꼭 신경 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왕강기 같은 경우에는 메일뿐만 아니라 사옥으로 우편으로 사실 직접 전달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포메일에 메일 주셨을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최대한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실 네. 말씀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 네. 성명문도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으셨죠. 한 달,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네. 근데 이렇게 강담회가 열리고 네. 좀 그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네, 네. 한쪽에만 계속 스피커를 달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면은 사실 계속 소리만 지르니까 좋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정말 점잖고 정상 혹은 좋은 방법으로 문의 주신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일단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팬 입장에서 프런트 태도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담회 동안에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제 대립했던 팬들끼리 둥글게 지내라고 하시는데 그 선을 이미 넘은 상태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팬들끼리 고소 진행 중인 건도 있고요. 당사자가 아니라서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폭행 사건도 있었고요. 저도 어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MSI 때 자기가 구마유시 선수 팬을 폭행하겠다고 얘기한 캡처를 봐서 사이버 수사대 제보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테러 협박하는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T1의 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쪽은 선수를 위해 응원 광고를 걸고 기부를 하고 한쪽은 타 선수를 비난하는 트럭 시위, 전광판, 플래카드를 거는데 이게 동급으로 같아 보이시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그런 악의에 가득 찬 집단을 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잘 지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런트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공표를 안 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안 해주시면 팬들은 어떤 조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방치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1월 말부터 팬들은 그냥 이제 선수랑 팬이랑 서로 방송 아니면 솔랭 관전 그리고 팝 채팅 통해서 이제 서로 버티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도를 넘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마유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뭐 온갖 협박들 다 그 갤러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염산 테러 걸 보고 나서 경기 때 이제 이벤트로 팬들이랑 하이파이브 할 때 누가 진짜 염산 붙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집단을 팬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프런트의 적절한 태도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주전 경쟁 상대 선수한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0명의 팬들이 이제 성명서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팬 여론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래서 CEO님이 C레벨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 못 하시고 뭐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알겠는데 정상적인 팬들은 T1 응원 갤러리 폐쇄를 원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후에는 행동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를 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게 깨달은 것도 있고 6천 건의 그 지지 그 폐쇄 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너무 늦게 파악한 것에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가 사실 그 너무 늦었던 것 같긴 해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사실 만병통치약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그 시작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어쨌든 간에 1월 달부터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방치됐다는 느낌을 드렸다면은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이 간담회를 사실 이걸로 사실 다 저희가 방패 삼겠다는 건 아닌데 완강기님께서 그 간담회를 하고 저희한테
참석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데라고 했었거든요. 이 간담회 사실 그 전부터 기획이 됐던 건데 너무 늦어졌던 것 그리고 여러 공지가 너무 없었던 것 바뀐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은 T1 팬분들의 뜻이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무시 및 EWC 말고 올해 5인 로스터는 확정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씀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T1 서포터인 캐리아 선수의 팬으로서 특히 원딜 구마연 씨, 이민영 선수의 교체가 선수들에게 불안과 부담 그리고 경기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팀 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딜을 기용하는 방안으로 귀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솔직히 T1 좋아하면서 팀합이 무너진 경우가 없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회복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서 다들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메타에 따라 라인 스왑에 적절히 대처하는 팀적 방안을 만들거나 이전처럼 선수를 믿고 기다려주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새로운 선수 기용이라는 방안으로 인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한 팀을 온전히 좋아하지 못하게 되고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 질문은 T1은 여전히 팀적으로 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T1은 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방식을 반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구마이시 선수가 주전인 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좀 앞으로 사실 뭐 로스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저도 안 드리고 싶어요 사실. 로스터가 아까 5인 6인 중 뭘 선호하냐고 말씀 저한테 해주셨을 때 사견이지만 5인을 선호했던 것도 어찌 보면 질문자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자주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 너무 저도 그냥 그래서 변동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감독 코치진께서 사실은 최우선 가치로 보는 것은 팀 성적이고 그리고 팀의 발전인데 팀 성적과 발전을 위해서 스매시 선수를 테스트 해본 것은 맞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그 테스트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전 없고 막으면은 막는다고 사실 좀 뭐라고 개입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막으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제 생각은 구마이시 선수가 그 당시에 그 후보 선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마이시가 사실 다시 뛰므로써 그 자리를 그냥 다시 야 구마이시가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해주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구마이시를 넣는 것보다는 전 구마이시가 자리를 찾아가게 믿어주는 게 더 구마이시스럽게 컴백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냈죠. 그래서 로스터 변동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지하시는 선수나 팀에 대해서 믿음을 주신 것만큼 저희도 외부적 요인에 좀 혼동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러시면은 구마이시든 캐리아든 믿는 선수들이 꼭 그 역할을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로스터가 계속 유지되겠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 거는 좀 상황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다만 외부적 이런 그 혼란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선수를 믿어 주시면은 꼭 멋지게 그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긴 시간 답변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T1과 선수단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해주시고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을 기반으로 T1의 선수 보호 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갤러리에 접속하셔서 확인만 하시더라도 감이 어느 정도 오실 텐데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오랜 기간 특정 커뮤니티에서 일부 팬들에 의해 선수에 대한 도가 지나친 악의적인 비난이 확대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이러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 하기도 너무 불편한 이야기지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확실히 언급을 해드리자면 선수의 부고 소식만을 소식으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톡방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선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글들에 언급되어지고 조롱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질문들을 토대로 아셨겠지만 이러한 점들은 팬들에게까지도 악의성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저는 구단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대응과 노력이 저는 실제로 팬들이 체감하는 커뮤니티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T1이 강조하던 레거시, 즉 오늘 여러 번 말씀하신 원팀, 선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는 팀이라는 그러한 브랜딩 가치와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팬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소 현황을 공개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 고소 진행 공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환경이 점점 피로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팬이기 이전에 구단과 팀에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스포츠 팬이 기대하는 경험과 실제 팀을 응원하는 과정 중에 이런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수가 고소 관련해서 직접 움직이길 바라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선수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멘탈이 강하고 증명을 해낸다는 그러한 프레임이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구단 측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처럼 구단이 직접적으로 선수의 고소에 의무가 없다고는 한다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을 위해 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선수 보호의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구단이 자체적으로 일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면 선수단 에이전시와의 협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수단 모두를 다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난과 조롱의 수위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선수와 팬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시는지, 선수 에이전시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의견들 다 잘 들었고 공감하고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두 질문이 그 선수 보호에 있어서 에이전시랑 더 협력을 할 수 있는지였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팬들과 선수 모두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려고. 네, 일단은 그 말씀 주신 것들 많이 공감하고요. 일단 그 특정 선수에 대한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비난이 팬분들한테 선수들의 고통은 사실 더할 말이 없죠. 근데 팬분들까지도 사실 거기에 영향 받으신 거 공감하고 거기에 저희가 좀 방관하는 듯한 모습 혹은 대처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뒤에서는 뭐 다 아카이빙도 하고 고소도 진행하고 하지만 공지를 못했던 것도 있고 뭐 이메일 주셨는데 성명문 직접 우편 주셨는데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그 소통 좀 못한 것에 대해서 구단 탓이 있는 것을 많이 공감하고 구단과 그 선수와 팬분들 모두 건강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그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아이디어 주시면은 저희가 잘 듣고 그리고 또 인포메일로 이제 답변 안 간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인포메일 혹은 제보 메일 통해서 주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더 고민해보고 일단은 그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고요. 에이전시와 협력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권에 있어서는 에이전시와도 협력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나와주시고요. 현재 시간 6시 24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개씩 부탁드리고요. 기다리시면서 질문 최대한 간결하게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안은기 CEO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매시 선수에게 어떠한 악감정도 없으나 LCK컵 6등이란 기록은 T1의 최근 3년간의 기록 중에서 가장 저조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 코티지는 LCK 리그에 들어오고 단 2경기 이후 구마유시 선수를 강판하고 스매시 선수를 다시 콜업하는 팬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선수 기용 선택은 감독 코티진의 권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T1을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감독 코티진의 선택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감독 코티진은 주전이 스매시로 바뀐 이후에 구마유시로 재차 주전이
주전을 바꾸는 선택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팬들의 입장에서 MSI 진출이 어려워지자 구마유시라는 개인 선수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웅기 CEO님께 감독 코치진의 팀 내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당 사태가 단순히 감독 코치진의 테스트 과정으로 끝나는 건지 T1 내부의 감코진 처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독 코치님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팀 내 어찌 보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사실 오해나 사실 좀 그 뭐 여러 약간 잘못된 정보도 있었지만 결국엔 감코진이 로스터 결정을 내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은 스매시 선수 뭐 악감정 없이 말씀을 하셨듯이 LCK컵에서는 6위로 끝났는데 왜 계속 써야 되냐, 이게 감코진이 역할을 제대로 한 거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제가 감코진을 완전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많이 얘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지 많이 상의를 하고 온 것이 맞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시점은 시즌 초반이면 초반일수록 좋거든요. 시즌 다 끝나서 롤드컵 직전에 테스트하는 건 사실 안 좋았던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감코진이 결정을 구마유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너무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코치진이 로스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잘 안 나올 시에는 저희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이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리가 많이 되었고 도란 선수에서부터 오너, 페이커, 구마유시, 캐리아가 멋지게 MSI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응원해 주시면은 감독 코치님도 잘 해낼 거라 믿고 만약 그게 결과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때는 아마 책임을 저희가 이전에 과거 했던 식으로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잠시만요. 6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네. 줄 서 계신 분이 좀 많아서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고 제가 답변도 좀 더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과 소통을 요구하는 범 T1팬 연합 총대단입니다. 저희는 T1 유료 멤버십, 트위터, DC 인사이드 갤러리, 팬코, 다음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모였습니다. 불매에 관한 질문을 하려 했으나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성명서와 간담회에서 팬들이 T1 측에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 10개, 그리고 이번 T1 간담회 주최 공지 이후 총대단에게 들어온 질문 리스트들 중 추가 4개를 포함한 총 14개의 질의서를 전달드리려고 참석하였습니다. T1과의 소통 준비는 총 1,458명의 팬들이 함께해 주셨으며 성명서는 간담회 다음 날부터 총 나흘간 787명의 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서 내용 중 10개는 이미 온라인상으로 공개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직접 하고자 합니다. 이전 조마 씨 인터뷰에서도 오늘 간담회에서도 원딜 주전 경쟁 사유나 스매시 2군 콜업 예시로 자꾸 도란 선수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란 선수에게 미안한 감정은 없는지, 또 조마 씨가 발언한 도란은 탱킹형 탑이란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단은 도란 선수를 존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고요. 도란 선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고 도란 선수 영입할 때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여러 번 공표한 것처럼 로스터를 월지 우승 로스터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가장 먼저 찾아간 선수가 도란이었거든요. 도란 선수에 대해서 감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란 선수 부모님도 찾아뵙고 왔어요. 감사함을 꼭 표현하고 싶고 잘하고 있고 꼭 해낼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왔고요. 도란 선수 저희가 영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도란 선수가 저희의 상대방이었을 때 연습 기록을 저희가 비교해 볼 텐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능이 출중한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너무나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능이 좀 도란 선수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었고 도란 선수가 그것을 꼭 T1에서 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재능도 무조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란 선수 영입 때도 제가 이 연습하는 선수 꼭 되는 걸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똑같고 계속 커져나가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선수입니다. 질의서를 CEO님께 직접 전달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질의서는 이쪽에 주시면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화 받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저는 질문보다는 이제 T1의 어떤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앞서 방금 제 바로 앞에서 질문하셨던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저의 시야에서 본 어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멤버십에 관해서 아까 멤버십 닉네임 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반대 케이스로 910팬 박제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멤버십 내부에서 같은 케이스가 존재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부 커뮤니티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선 발생한 전적이 있고요. 또 박제된 닉네임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특정 성수를 향한 비방성 닉네임을 띈 것이거나 혹은 작성 글, 댓글이 문제성을 띈 경우였습니다. 이는 박제된 현상이 발생한 것은 계정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작성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구분하고자 박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멤버십 관리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멤버십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새로 작성을 해서 공지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멤버십 자체에도 혜택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선님회 같은 혜택도 좋지만 단적으로는 멤버십 키트 같은 어떤 부속품들을 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연간권은 한 번에 확정적인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의 수익의 상당한 비중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간권 한정 키트가 있다면 연간권의 수요 자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굿즈 얘기를 하자면 굿즈를 제작을 하실 때 디자인이나 기능에 있어서 자문을 조금 구하시는 건 어떤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동 기능을 이제 응원봉에 새로 추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 오히려 경기 몰입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제작 전 시한 단계에서 팬분들을 몇몇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 있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로게이머는 e스포츠이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엔터적인 요소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단에서 자체적인 수익을 위해서 굿즈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의 수익만을 생각을 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부족한 퀄리티의 굿즈를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신다면 이는 오히려 공식 굿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멤버십도 굿즈도 엔터사 벤치마킹을 하실 계획이라면 수익에 앞서서 우선 서비스 자체를 강조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원하는 공급이어야 경제적인 현상이 원활히 발생할 수 있고 수요가 원치 않는 공급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순간부터 이미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의 굿즈를 만들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퍼포먼스 하락을 이유로 잠시 경기에서 내려간 선수 또한 이미 몇 년간 꾸준히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팀이 말했듯 라인별 최상위 수준을 보장했던 1군 계약의 연봉을 고려하면은 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기력의 상승의 기회 정도는 가질 수 있게
반반 스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의 스크림은 보장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주전 경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음에도 팀은 대부분의 솔로 랭크 그리고 약간씩의 스크림 참여가 경기력 저하에 대한 충분한 해결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셨던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첨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현장 질문으로 사전 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들도 추가적으로 더 들고 오신 분들이 저 포함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준비된 의견들 현장에서 더 취합해 받으실 생각 없는지 정도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씀 주신 거는 잘 이해했고요. 질문은 지금 하셔도 되고 아까 그 발제하신 분께서 주신 것처럼 전달해 주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지금 35분, 6분인데도 최대한 제가 연장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질문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함이거든요. 전달해 주시면은 받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 이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나요? 네, 첨언 이전에 이제 솔로 랭크 그리고 약간의 스크림 참여가 경기력 저하에 대한 충분한 해결법이 될 수 있다고 팀이 생각했던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 코치진이 그리고 또 경영진이 공정함에 대해서 많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에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림이 사실 실제 뭐 반반이 됐던 적도 있고 더 많이 비중이 바뀌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놓고 가면 스크림 기회가 적었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스크림이 또 약간 배분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좀 과정이라고 보시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종료 후에 간담회 피드백과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이 다 끝난 후에도 여기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시간 내서 끝까지 잠시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잘 들립니다. 네, 우선 조금만 가까이 서주실까요? 네, 우선 간담회를 개최한 T1 관계자 여러분과 답변 지금 주시고 계시는 안흥기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먼 길 왔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일부 내용 다 들어봤는데요. 조마시 대표님, 이하 조 대표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 대표님의 개입 여부는 사실이 맞는 것이죠? 조 대표님이 어떤 부분이요? 지금 저희 개입 여부를 하셨나요? 감코진과의 네. 최종 합의 끝에 지금 구마요시 선수가 T1의 1군 원딜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일부에서는 그렇게 맞다고 지금 언급은 하셨죠. 감코진과 경영진 간의 합의 끝에. 네, 그러면은 네. 또 저는 팀을 응원하는 팀팬인데요. 네네. 조금 사실 식스맨이 불안했습니다. 네네. 항상 로스터를 응원했기 때문인데요. 네. 요번에 저희가 극적으로 MSI에 가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이 로스터가 계속 될 건지 아니면은 LCK에서 또 식스맨 체제로 가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건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선수간들의 지금 양상이 되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조금 다 모든 팬들을 모든 선수들을 좋아하는 저는 조금 이런 상황이 좀 버티기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요번 MSI 뭐 무시라고들 하죠. 이거 끝나고 한국에서 LCK 할 때 또 어떻게 로스터가 이루어질 건지 답변 꼭 듣고 싶어요. 네, 좀 전에 좀 이거 관련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로스터가 사실
6인이 되든 계속해서 멤버가 변경이 되든 간에 혼동과 혼란이 야기됐던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최대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저도 소망하고 아마 감코진도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변동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5인으로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성적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면 6인 로스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긴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바라서 제 사견은 사실 5인으로 확정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사견과 별개로 원래는 꼭 월즈에 꼭 MSI에 혹은 꼭 e스포츠 월드컵에 예를 들면 6인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좀 코치분께서 선수로 등록되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 왔는데 라이엇 측에서 좀 현실에 반영해서 그거는 강제적으로 안 해도 되고 5인으로 이제 가도 된다라고 기조가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MSI도 5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그런 것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로스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질문 하나만 죄송한데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저희 뒤쪽에 아직 줄 서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질문을 1인당 하나씩 받고 추후에 저희 간담회 피드백이랑 또 건의사항도 받거든요. 그때 전달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모두에게 또 기회가 돌아가야 되다 보니 이제 끝나시고 제가 있을 테니까요. 저한테 직접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숲에서 선수들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방송인 특성상 필터링이 안 된 메시지가 선수들한테 바로 도네이션이랑 댓글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방에서는 다른 선수를 이렇게 비꼬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숲 방송할 때 매니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네이션과 메시지는 검토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숲 관련해서 저희가 댓글 관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도네이션에 있어서 도네이션을 내용을 미리 보고 검수하는 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도네이션을 몇 번 해봤는데 한 번 쌓이면은 그게 제가 지금 도네이션 한 게 막 10분 뒤, 20분 뒤에 갈 때도 있고 해가지고 양이 사실 엄청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는 맞죠. 도네이션을 도네이션을 미명하에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됐을 때 검수가 돼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신 건 잘 알았으니까요. 이건 사실 숲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숲하고 해결책이 있을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1은 이전부터 이제 스케줄이 많다는 지적이 이제 예전 SKT T1 때부터 쭉 있었는데요. 근 몇 년간 이제 월지 성적이 잘 나왔던 것에 대해서 스케줄 없이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 그렇다는 말들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던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MSI 선발전을 앞두고 실제 출전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2주 동안 총 8번의 방송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중 절반인 4번이 결국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애초에 처음 잡았던 스케줄이 너무 과도한 스케줄이었고 결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일정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이나 대책을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오늘은 T1의 임직원이 아니고 정말 팬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선수들이 좀 연습을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 위치로 돌아와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 스케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여러 스케줄이 스폰서십 촬영이 많이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숲과 같은 저희 스트리밍 파트너와의 이행사항이 월 몇 시간 동안 방송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저의 어찌 보면 꿈인데 스폰서사들이 더 큰 금액을 저희를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 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스폰서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금액은 늘어난다면은 저희가 이행해야 될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수들이 연습 시간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결단을 내려서 내일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후원사들이 이제 그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후원사로 교체될 때 저희가 밸류를 좀 업해서 그 금액은 늘어나지만 이행상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방송이 취소된 건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좀 어찌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그 조마씨 대표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조마씨 대표님도 숲과 이런 이행상을 알고 있지만 연습하기 너무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니까 방송 취소하고 싶으면은 취소하라고 감코진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케줄이 너무 많은 거 하지만 저희가 계속 재정 때문에 인력을 못 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키울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거든요. 선수들 연습 시간하고 구단의 재정을 위해서 선수들의 시간이 사용되는 거가 어쩌면 배치되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폰서사들에게 이제 구조적인 것을 계속 노력하고 좀 장기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가기 전에 단기가 희생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을 포기하고 연습을 하게 하자라고 했던 게 얼마 전 조마씨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연습 숲 방송을 취소한 그런 결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T1 팬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제 예정된 대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지만요.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안웅기 CEO의 인사말을 끝으로 2025 T1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토요일에 이 시간에 와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좀 그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달라진 모습을 뭐 약속드리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결국 오늘 간담회가 의미 있으려면은 저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달라진 모습을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T1의 임직원분들께서 너무나 이 간담회 준비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했던 것도 임직원 분들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를 저는 읽은 수준에 불과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 팬분들도 힘드시고 임직원도 너무 힘드셨는데 저희가 정말 개개인이 T1 팬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T1이 잘 되길 너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다 마치시지 못한 분은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오셔서 질문하면 받고 또 질문 있으신 거 취합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잘 읽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팬분들 그리고 안웅기 CEO님을 비롯한 모든 T1 관계자들이 또 T1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모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 T1 간담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